자, 이게 단원평가 문제들을 좀 이제 볼 거고, 한 12문제 정도 이제 보겠습니다. 자, 그 미분 저번에 했던 거에 비해서는 그래도 그나마 좀 할만하거든, 여기가 이제. 할만한데, 미분은 이제 주로 함수 개형 추론 이런 게 좀 많았다 보니까, 그래서 조금 이제 어려운 감이 없지 않아 있고, 사실 적분은, 물론 함수 개형 추론이긴 하지만은, 그 적분이 가지는 그 이제 의미, 넓이 계산하고 이제 이런 것도 있지만은, 그냥 순수하게 어떤 계산하는 것도 사실 이 단원에서 많이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그래프랑 관련이 없는 그런 것들도 좀 이제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 자, 이제 이 문제야. 3차함수 두 개가 있고, 이 두 3차함수는 두 점에서 만난대. 두 점에서. 근데 빼서 적분한 게 4래. 근데 뭐 이 값을 이제 될 수 있는 모든 합을 이제 구해주는 것이야. 일단 그 만나는 교점이 두 개가 있는데, 애초에 우리가 그 두 함수 사이의 그 넓이 있죠. 두 함수 사이의 넓이는 두 함수를 이제 빼가지고 적분을 이제 해주는 거잖아요. 그지? 두 함수를 빼서. 근데 마치 그 만나는 그 교점 범위에서 적분하잖아. 만나는 교점 범위에서. 저 3차함수가 뭐 어떻게 그려질지 모르겠지만은 일단은 3차함수가 만나는 점이 두 개밖에 없네. 이건 굉장히 좀 특이한 상황, 특수한 상황이야. 특수한 상황. 3차함수가 두 점에서 만나는 상황이 어떤 상황이 있을 수 있을까? 뭐라고? 어디서? 접한다? 기본적으로 3차함수 두 개가 이제 같다라고 일단 방정식을 뒀을 때, 같다라고 내가 방정식을 뒀을 때, 그 방정식의 근이 지금 이제 두 개가 나온 거잖아요. 그지? 그래서 우리는 저걸 이제 넘겨서 만약에 좀 생각을 해주시게 되면은 fx-gx가 되는 거면서 우리는 이 3차 방정식의 근이 두 개밖에 없다라고 볼 수 있죠? 내가 지금 얘기한 것 중에서 내가 잘못 얘기한 게 있는데 일부러? 뭘 잘못 얘기했어요? 뭐가 잘못됐지 그게? 얘가 꼭 3차 방정식이 아닐 수도 있지. 왜냐면은 지금 3차끼리 빼면은 3차일 수도 있지만 2차일 수도 있잖아. 그래서 그 가능성까지 좀 고려를 해야 되고, 그래서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어가지고 이 합을 구하라고 한 거야. 이 값이 될 수 있는 합.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을 일단 좀 해봐야 되는데, 일단 첫 번째 가정은 이제 얘가 이제 3차라고 이제 가정을 해볼 거야. fx-gx. 그래서 일단 그런 케이스들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 얘가 이제 3차. 자, 그러면은 3차 방정식이 되면서 중근을 그럼 갖고 있다라는 거잖아, 중근을 이제. 근데 여기서도 케이스를 또 나눠줘야 되거든? 왜냐면은 그 둘이 뺀 게 3차니까 3차를 적분하는 건데, 이게 얘네 두 근 중에서 어떤 하나는 중근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고, 그러면은 두 근 사이의 적분인 거잖아, 두 근 사이의 적분. 자, 요거 한번 봐봐. 그냥 내가 한번 가정을 해볼게. 예를 들어서, 자, 어떤 3차 함수가 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3차 함수는 뭐 이런 식으로 그려진다고 해보자. 뭐 접하기 그림을 이렇게 해서 뭐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 3차 함수가 있다고 가정해보자.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은 이제 얘를 이제 위에 있는 걸 F라고 두고 밑에 있는 거를 내가 만약에 G로 두게 되면은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1. 그래가지고 두 함수 사이로 둘러싸인 부분이 여기 맞네? 그러면은 사실 그림을 이제 그냥 예시로 그리면 이런 상황인데, 지금 F에서 G를 뺐는데 4가 나왔다는 얘기는 이게 양수잖아, 양수. 사실은 우리가 원래 넓이를 정확히 구하려면은 무조건 위에 있는 함수에서 밑에 있는 함수를 빼줘야 되는 거잖아. 이건 무조건이잖아. 그런데 빼서 그 사이에 이루는 부분의 넓이를 정적분식을 썼는데 그게 4가 나왔다는 얘기는 F가 더 위에 있는 게 맞다는 얘기지. F가 더 위에 있는 게 맞다. 그러니까 지금 그림을 이제 저 상황에 맞게 잘 그렸다라는 얘기야. 만약에 얘가 밑에 있는 게 F고 위에 있는 게 G면은 저 정적분의 값이 음수로 나오겠지. 반대부로 나오게 되는 거잖아. 자, 근데 이제 그 편의상 이제 이렇게 그림을 그려놨는데, 사실은 우리가 굳이 F하고 G에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애초에 이 함수, 통으로, 그냥 이 통으로 본 저 fx 빼기 g라는 함수랑 x축이랑 이루는 부분의 넓이 있지. 그 x축이랑 이루는 부분의 넓이로 해석을 해도 되지 않을까? 그렇죠. 어차피 이제 이걸 따지는 거나 이걸 따지는 거나 같은 거니까, 그지? 그래서 애초에 두 함수 사이의 넓이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 둘이 뺀 함수랑 그 다음에 x축 사이의 넓이로 해석을 해볼 건데,
일단은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기 1이야. 지금 마일보다 작으면은 이게 F가 더 지금 밑에 있거든요. 마일보다 작으면. 그러면은 마일은 일단 그냥 교차하는 점이니까 이 F 빼기 G를 내가 만약에 그리면은 이런 식으로 함수가 그려지지 않니?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함수 그려지는 거 알겠네? 뭔 말인지 됩니까? 이게 마일보다 작으면 F가 더 밑에 있어서 음수의 함수값. 근데 마일보다 크면은 F가 항상 위에 있거든. 그래서 앞에 있는 게 항상 더 크니까 X축보다 더 큰 양수의 값으로 지금 잡아놓은 상황이야. 그래서 사실 저 빼남수와 X축 사이의 넓이로 해석해주게 되면은 결국 이 부분의 넓이 구하는 거 아니니? 이거는 3차 함수랑 접선으로 둘러싸인 넓이 구하는 거잖아. 3차 함수와 접선으로 둘러싸인 거. 이거는 우리가 그 작년에 내가 수업했을 때 얘기를 했었는데 저 공식 그 6가지 있었잖아. 6가지. 그 숫자 기억나니? 6가지. 숫자. 이거 3차 함수와 접선으로 둘러싸인 거는 몇 분의 몇이었습니까, 이거? 그거는 2차 함수고. 그거는 이제 2차 함수가. 한번 정리 한번 해보자, 얘들아, 정리. 그 2차 함수랑 어떤 직선, X축에도 되고, 2차 함수랑 직선하고 둘러싸인 거는 6분의 절대값 A 해준 다음에, 여기, 그치,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 얘들아, 이거는 이제, 그냥 내가 좀 심하게 표현하면은, 이제 이거 모르면 호구야, 이제. 그럼 안 돼. 진짜. 알겠지? 안 돼. 자, 그래서 2차 함수랑 직선으로 둘러싸인 거는 이거고, 만약에 두 2차 함수로 둘러싸인 거는 그 최고차항 계수끼리 이제 그 빼주신다고 해가지고, 6분의 절대값, 최고차항끼리 빼준 거에다가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 이렇게 해주는 거 있지, 그지? 그 다음에 이제 3차 함수로 넘어와. 3차 함수랑, 그 다음에 임의의 접선. 당연히 X축에도 돼. 그랬을 때 그 두 교점을 이제 알파 베타라고 내가 만약에 놨을 때는 얘는 12분의 절대값 A 해주신 다음에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이었지, 4제곱이었지, 그치? 4제곱. 이런 식으로 쓰는 거였지? 자, 그리고 하나 더 있었는데 기억나니? 3차 함수 하나 더 있었는데? 변곡점지. 그치? 4분의 2. 그치? 자, 이게 이제 변곡점을 지나는 어떤 직선이 있었을 때 3차 함수가 이런 식으로 그려지게 되면서 변곡점을 지나는 어떤 함수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어져 있었을 때, 자, 요때 이제 그 4분의 공식으로 나오기는 하는데, 근데 그 알파 베타가 어디가 알파 베타니? 이 둘러싸인 건 이 두 개거든? 둘 다야 아니면 하나만이야? 하나만. 그래서 이제 여기를 내가 만약에 알파로 두고 여기를 베타라고 뒀을 때, 여기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4제곱. 이렇게 해주는 공식도 있어요. 양쪽을 만약에 다 구해줘야 된다면은 2배 해주면 되겠지, 그지? 이렇게 단편적인 부분을 봤을 때는 이런 공식이 있어. 이런 공식이. 근데 이게 이제 더 일반화한 것도 사실 있기는 있어. 이게 2차 함수랑 3차 함수도 했지만, 뭐 4차 함수도 있을 수 있고, 5차 함수도 있을 수 있고, 이게 일반화 해가지고 아예 그냥 뭐 어떤 수학자 이름 붙여가지고 누구누구의 정리 막 이런 거 있잖아. 그게 있어요, 이게. 그런 게 있거든? 이게 뭔가 규칙이 뭔가 좀 보이지 않니? 6분의, 그 다음에 12분의, 그 다음에 몇 분의가 나와야 돼? 20분의. 이런 게 다 이제 연결이 되어 있거든, 이게. 20분의로 나오게 되는 게 있고. 사실, 생각해보면은, 얘는 지금 2차 함수잖아. 사실 이제 2차 함수에서 더 축소가 되면 1차 함수. 뭐 1차 함수랑, 그 다음에 이렇게 X축이 이루는 부분의 넓이. 요거는 사실은 이제 2분의, 해주는 것으로 생각해주면 되니까 2, 6, 12 하면은 그 다음에 20이 나오는 뭐 그런 게 뭐 있기는 합니다. 그런 게 있긴 있어요. 자, 뭐 그런 게 있다. 근데 왜 저거는 12분의 밑에 있는 거에서 가운데 있는 거야? 이거요? 저것도 12분의 원래 나오는 전 접하는 상황입니다. 그냥 접하는 상황에서는 공식이 이렇고 그 다음에 변곡점을 지나는 상황에서는 이제 공식이 요렇다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그런 게 있어. 근을 이제 몇 개를 가지냐. 그러니까 여기서는 인수가 1개인 거고 여기서는 2개인 거잖아. 여기서는 인수가 이제 하나하나인 거잖아. 그지? 그렇게 해가지고 뭐 이런 공식이 있어. 팩토리얼 이용해가지고 나오는 공식이 있어. 인수가 하나면은 더하기 1 팩토리얼. 뭐 인수가 여기도 하나가 있으니까 더하기 1 팩토리얼 해가지고 그래서 4가 나오게 되는 거야. 얘도 이제 인수가 하나니까 1 더하기 1 팩토리얼. 얘는 중근이잖아. 그래서 거기에 더하기를 해가지고 팩토리얼. 그래서 12분의 뭐 이런 게 있어요. 요런 게. 요런 게 있고. 그럼 이거를 잘 이제 응용하면은 그 4차 함수, 5차 함수 그 이상의 함수도 되기는 된다. 뭐 그런 게 있다. 그 공식 외웠어요. 외웠어? 네. 자, 막 복잡한 공식은 아니게. 네. 자, 그래가지고 요거 이제 넓이 해주시게 되면은 이제 요 공식을 그럼 써 먹어야 되는 상황이란 말이지.
자, 그러면 이제 요거를 한번 해보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자, 요걸로 한번 만약에 들어가게 되면은 그게 4가 되어야 되는 건데, 4가. 자, 지금 그러면은 12분의 절대값 A. 그 다음에 이제, 저 베타 마이너스 알파라는 거는, 자, 지금 사실 내가 마이너스 1에서 지금 접하기 그림을 그려놨잖아요. 그치? 1에서. 근데 1에서 접하는 상황일 때는 무조건 이런 그림밖에 안 되거든. 그럼 마이너스 1에서 접하는 상황을 해볼게. 마이너스 1에서 접하는 상황. 이게 마이너스 1에서 접하는 상황 생각해 보려면은, 최고차항의 개수가 사실 안 주어져 있다 보니까 얘네들이 뺀 게 최고차항 개수가 이제 몇인지 양수인지 음수인지 모르다 보니까 마이너스 1에서 막 접하게 막 이런 식으로 막 이렇게 시도하다 보면은 이때는 그 둘러싸인 정적분이 음수가 나오게 된단 말이야. 그래서 이때는 최고차항이 뒤집어진 상황일 때는 가능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식의 상황이 가능하거든. 자, 근데 사실 그 마이너스 1에서 접한다라고 해가지고 최고차항의 부호가 뒤집혀도 어차피 이거 같은 넓이 아니니 이거 같은 넓이? 같은 넓이여가지고 어차피 이 공식으로 다 해결은 됩니다. 이 공식으로. 그렇게 해가지고 저 1하고 마이너스 1 걔네 둘이 뺀 거에 4제곱 만약에 이렇게 계산해 보시게 되면은 좀 더 정리가 됩니다. 해가지고 그러면은 절대값 A가 몇이 나오면은 3이 나와 3. 그래서 A가 풀마 3이 나옵니다. 풀마 3. 이런 식으로 일단 답이 나와. 풀마 3. 그래서 이제 상황에 맞게 근데 처리를 해줘야 되겠지? 요때는 최고차항 개수가 이제 양수인 그림이니까 이게 1에서 중근을 가질 때에는 이게 이제 최고차항 개수가 3이고 마이너스 1에서 중근을 가질 때에는 최고차항 개수가 이제 음수인 것으로 이제 알아서 선택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때는 이제 fx 빼기 gx가 두 가지 가능성이 있는데, 자, 최고차항 개수가 만약에 3이면은 저 1에서 중근을 가지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해줘야 되는 것이고, 혹은 마이너스 3으로 만약에 선택을 해주게 되면은 위아래가 뒤집힌 뭐 요런 걸로 이제 내가 잡아줘야 될 거란 말이지. 요런 걸로. 일단은 요 두 가지 이제 함수가 존재할 수 있고, 아직 끝난 게 아니죠. 2차 함수일 때도 생각해 봐야 되겠지. 두 번째는 이제 f에서 g를 빼주신 게 2차. 뭐 이런 것도 있어요. f 빼기 g가 2차. 자, 그럼 저 때는 내가 여기 써놓은 공식 그냥 요걸로 그냥 바로 해결되지 않니? 애초에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이렇게 주어진 거니까 바로 공식으로 만약에 적용해주게 되면은 4는 6분의 절대값 A. 자, 그렇게 해주신 다음에 자, 이거 빼서 세제곱 해주시게 되면은 얘도 그러면 계산이 되겠죠? 그럼 이때는 A가 몇 나오지, 이때는? 이때도 3 나오나? 3이 나옵니까? 이때도 3이 똑같이 나오네, 이때도. 그렇게 해가지고, 자, 요 상황은 이제 어떤 상황이냐면은, 자, 얘는 이제, 마이너스 1에서 1까지인데, 쟤네들이 뺀 함수가, 이게 4가 나오게 되려면은, 이런 식으로 존재해줘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반드시 위로 블록으로, 최고차항 개수가 음수로 존재를 해줘야 돼. 반드시. 무조건 요래야 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얘는 최고차항 개수가 음수이므로, 요때 f 빼기 g를 어떻게 잡아줄 수 있냐면은, 최고차항 개수 음수인 마3으로 일단 잡아주시고, 마3으로 이제. 자, 그 다음에 이제,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 이렇게 잡으면 끝나는 겁니다. 이렇게. 이렇게 잡으면 되는 거. 이렇게 잡으면 되는 거. 그 다음에 이렇게 잡으면 되는 거. 이 세 가지의 값에다가 3을 넣어준 게 답이야. 3을 넣어준 게. 3을 넣어주시면 돼. 그럼 3 여기다가 넣으면 이제 이거 몇이야, 이거? 3 곱하기 4 곱하기 4 48 여기다 넣어주면은 마3 곱하기 16 곱하기 2 해주시니까 마이너스 몇이지 이거? 96인가? 이렇게 나오나?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3 넣어주시게 되면은 마3 곱하기 4 곱하기 2 마이너스 24 이렇게 나와서 마이너스 24 마이너스 96 48 해주시게 되면은 몇입니까? 마이너스 72 1번이 답이죠? 이렇게 확인한다. 이렇게. 네, 그래서 저 2차일 수도 있다 라는 거 생각해 볼 수 있고 2차일 수도 있다 생각해 볼 수 있고, 근데 이거는 당연히 이제 알아야 되고, 이거는 이제 알아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74번 보겠습니다. 74번. 여기는 그 기출 변형이 좀 많아요. 기출 변형이 많아서 우리가 그동안 이제 그 비슷한 걸 접해본 적도 있을 건데, 자, 요것도 한번 봅시다, 이제.
자, 이것도 뭐, 엄청 어려운 문제는 아니야. 이제, 직관적으로 잘 이제 받아들여지는 문제야. 이 함수에서 서로 다른 두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주어졌잖아, 애초에. 그럼 접선의 기울기를 구할 수 있는 함수를 일단 써볼 수 있잖아, 얘들아. 2분에서 3x 제곱 마이너스 6kx 마이너스 9k 제곱이라고 쓸 수 있는데, 일단은 36k 제곱이다 라고 했으니까, 그냥 저기까지만 읽고, 얘가 36k 제곱이 되도록 하는 x를 일단 구해볼 수 있지. 그지? 그래서 먼저 한번 해보자. 넘어가 주시게 되면은, 이게 3x 제곱 마이너스 6kx 마이너스 45k 제곱. 이게 0돼서 3으로 이게 나눠지거든요. 그래서 인수분해까지 돼요, 이게. 이게 x 마이너스 5k 해가지고, x는 5k 하고, x는 마이너스 3k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일단. 저 두 x 값에서는 기울기가 36k 제곱으로 나오는 상황이지. 자, 그리고 이제 이 함수에 접하면서 x축에 평행한 두 직선. 그러니까 기울기가 0인 접선에 대한 거잖아. 기울기가 0인 접선. 저게 어떤 상황이냐면은 아마 이거 이제 작년에 내가 아마 풀긴 했었을 거야, 이거 이제. 함수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이제 자, 이제 요 점을 잡는 거지. 요 점. 기울기가 36k 제곱이 되도록 하는 그 점을 잡을 거야, 일단. 자, 근데 일단은 잡기 전에 우리 그 기울기가 0인 것부터 한번 확인해 보자. 기울기가 0인 접선. 기울기가 0인 접선은 얘들아, 이제 얘가 0이면 되는 거잖아, 얘들아. 요 자체가 0이면 되는 거지. 해보면은 x가 이때는 3k하고 마이너스 k가 나오게 될 것이거든. 3k하고 마이너스 k. 자, 자, 느낌이 좀 옵니까? 이게 3차 함수는 점대칭 함수라고 하잖아요, 이제. 그 변곡점에 대해서 뭐 점대칭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극대값, 극소값이 이렇게 두 가지가 나왔는데, 얘네들이 평균을 내보면 K가 나와. 평균을 내면은. 근데 얘네들도 평균을 내면 K가 나오지 않니?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일단 변곡점을 좀 생각해 볼 수 있고, 변곡점에서는 X가 K로 나와줘야 되겠지. 여기가 그러면 X가 몇입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K로 나와줘야 되는 상황이고, 그럼 여기는 이제 몇으로 나와줘야 되는 거? 3K로 지금 이제 나와줘야 되는 상황이고, 3K로. 그 다음에 이게 그 비율 관계를 생각하면은 이게 균등하게 간격이 나오잖아, 균등하게. 일단은 요 극대극소를 지나는 그 가로로 된 선을 그어보자. 극대극소를 지나는 가로로 된 선을 그어보자. 그러면은 이 균등하게 간격을 잘라보시게 되면은 여기는 이제 다 2K 차이 나잖아.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3K이고, 그 다음에 여기가 그러면 이제 5K가 나와가지고, 여기에 나와 있는 이 값들이 다 우리가 구해놨던 거랑 연관이 돼 있죠. 연관이 돼 있지, 그치? 그러니까 이거를 대충 그냥 아무 데다가 그냥, 이거 36K 제곱해서 이거 두 개 찾았잖아. 대충 그냥 아무 데다가 그냥 5K 찍고, 마이너스 3K 찍어가지고 접선을 그리면 안 되는 거야. 정확하게 그림을 그려야 되는 거야. 정확하게 이제. 얘는. 정확하게 그 이제 위치 관계나 이런 걸 좀 따져야 되는 문제란 말이지. 그러면은 이제 정확하게 지금 이제 따진 거지. 비율 관계로 이제 정확하게 그림을 그렸으니까. 그러면은 마이너스 3K와 5K에서의 그 접선 한번 그어보시면, 접선. 이런 식으로. 뭐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지겠죠? 이런 식으로. 접선이 그어질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X축의 그 평행한 접선, 가로로 된 것도 내가 이제 그어놨으니까, 결국에는 이게 평행사변형의 넓이 확인하는 거 아니니? 평행사변형의 넓이. 평행사변형의 넓이 확인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뭐 확인하는 방법은 그냥 다양해요. 확인하는 방법은.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일단은 뭐, 요런 점 있잖아. 여기는 마이너스 3K인 거 아니까, 뭐 요런 점 있지, 요런 점. 요런 점의 좌표 확인해가지고, 평행사변형의 가로의 길이 구하고, 그 다음에 이 두 접선 사이의 거리 있잖아. 극대 빼기 극소. 그게 평행사변형의 높이로 나오지 않니?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냥 계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제. 계산만 하면. 그러니까, 그래도 어떻게 해야 될지를 이제 감을 좀 잡으면은, 그 다음부터는 그냥 계산이란 말이야, 계산. 계산만 이제 좀 잘 해주면 됩니다, 계산만.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계산만 잘 해주면 되고. 자, 일단, 뭐, 여기를 내가 구하고 싶으면, 이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 완성한 다음에, 그게 이제 극소값이 되도록 하는 거랑 연립해버려가지고, 여기를 이제 구해줄 수도 있거든, 여기를.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 이렇게 할 수도 있어. 어떻게 할 수도 있냐면은,
일단 극대 빼기 극소를 좀 구해볼게. 근데 우리는 이제 그 아까 공식 쓴 거 그거를 좀 이제 이용하면은 공식 쓴 거랑 아까 넓이니까 그 극대 빼기 극소 공식은 저번 시간에 얘기했죠. 이거 뭐라고 했니? 이거 공식 이거 2분의 절대값 A의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이야.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뭐분해? 전차수를 구하는 식의 그렇지. 사실 이거는 이제 뭐 미분하고 적분하면은 당연히 저렇게 나올 수밖에 없겠지? 그지? 그렇기 때문에 극대 빼기 극소 공식으로 얘를 한번 적용해 주게 되면은 최고차항 계수는 지금 1이고 그 다음에 지금 극대 극소가 되게 하는 거는 지금 마이너스 K하고 3K란 말이야. 빼면은 이게 4K가 나오니까 결국에는 세제곱 해주면은 나누기까지 해주게 되면은 요 차이가 32K 세제곱이 나온다. 32K 세제곱. 일단 이렇게 나온다. 이 극대 빼기 극소가 32K 세제곱으로 나오게 될 거야.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어. 그러니까 우리는 이 평행사변형의 가로를 알아줘야 되니까 여기가 중요하잖아. 근데 여기를 이렇게 구해도 돼. 여기 직각삼각형에서 애초에 이 접선의 기울기가 주어진 거 아니니? 36K 제곱으로. 그래서 얘 기울기가 36K 제곱이면은 기울기잖아. X 증가량 분의 Y 증가량이잖아. 그럼 X 증가량 분의 Y 증가량이 요거지 요거. 32K 세제곱. 이걸 이용해서도 그럴 수가 있는 거야. 그럼 여기서 저 X의 차이를 계산해 볼 수 있지. 제가 9분의 8K야. 이런 식으로도 그럴 수가 있다. 이런 식으로도. 굳이 그럼 연립 안 해도 이게 나오는 거지, 이 길이가. 이런 방법도 있다. 그러면 결국에 이제 이 평행사변의 가로는 이 전체에서 요 초록색 빼면 되지 않니? 전체는 지금 이게 8K니까 8K에서 얘 빼면 되나? 8K에서. 따라서 8K에서 8K 맞죠? 이제 8K에서 9분의 8K 빼주신 다음에 높이가 이제 32K 세제곱이니까 이게 이제 저기 나와 있었던 아까 몇이야? 128이다. 라고 놓아서 풀면 되겠지. 그래서 9분의 64 곱하기 32 그다음에 K가 총 4개가 있다 라고 해서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를 이게 다 뭐 이게 거듭 제곱들이니까 뭐 잘 해보면 되겠지. 이게 4로 나와서 여기 16으로 나와가지고 최종적으로는 K의 4제곱이 16분의 9 K의 제곱은 4분의 3 K는 양수니까 그냥 2분의 루트 3 여기까지 들어가는 거야. 요런 흐름으로 갈 거야. 요런 흐름으로 이렇게 할 수도 있다. 이렇게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그래도 그나마 직관적이어서 이렇게 시도할 만합니다. 시도할 만해. 뭐 아예 뭐 생판 뭐 조건을 해석하고 뭐 그런 문제는 아니고. 그 다음에 요 문제. 이것도 되게 쉽거든, 이것도. 그러니까 이게 다 그동안 나왔던 기출 문제 그냥 변형하는 건데, 이게 아마 내 기억이 맞다면은 2019년 7월 모의고사 아마 21번 아마 그거일 거야, 아마 이게. 아마 그게 맞을 것 같은데, 20년인가 19년인가? 7월 모의고사. 21번인데, 그 당시에 이게 너무 쉬워가지고 이게 되게 약간 당황했던 기억이 있거든? 아니, 이게 21번인가? 이게 모의고사 시험인가? 이런 적이 있거든? 자, 문제를 한번 보시면, 뭐 이런 함수가 있대요. 극소가 마 4인데, 이걸 만족하는 양수해가 존재한다? 뭐 이런 얘기거든? 자, 일단 잠깐 고민의 시간 드릴 거니까, 이게 여기까지 읽었을 때, 저기 함수 f가 도대체 어떻게 돼야 되는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한 1분 정도 고민의 시간 드릴게요. 저도 어떻게 처리해야 되나? 한번 좀 흐름을 좀 잡아봅시다. 처음에 어떤 생각을 좀 먼저 해야 되나?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나?
처음에 뭐부터, 얘들아, 처음에 뭐부터 해야 되니, 이거? 뭘 먼저 하셨습니까? A의 범위. 이게 가장 기본이야. A 범위를 나눠야 돼, 일단, A 범위를. 왜냐면 저 3차 함수를 이제 그리려고 할 때, X축이랑 만나는 점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지금 A가 뭔가 약간 두 개 갖고 있는 부분처럼 보이기도 하고, 절대값인데, 그래서 A가 0보다 큰지 작은지가 가장 기본이야. A가 0보다 큰지 작은지. 근데 일단은, 가장 처음부터 A가 0일 때부터 확인을 해보는 거야. A가 0이면 이런 식으로 나오지 않네? X제곱의 절대값 X, 이런 식으로 함수 나오지 않네? 이런 식으로. 저거는 X가 양수면은 그냥 X세제곱 3차 함수 그리고 X가 음수면은 그 부호가 뒤집히는 거니까 그 마이너스 X세제곱의 음수 부분을 그려가지고 이런 식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오는 거 맞니? 이거는 극소가 마사가 아니니까 얘는 탈락. 극소가 0이야 얘는. 그럼 두 번째 케이스는 이제 뭐 A가 뭐 음수일 때라고 해가지고 저게 이제 어떻게 또 되는지 또 관찰을 해봐야 되는 거지. A가 만약에 음수면은 fx의 식이 x에 뭐 x-a 해가지고 뭐 이렇게 그대로 나오긴 하겠는데 A가 만약에 음수면은 이제 A보다 크면은 얘는 함수를 그대로 그리는 거죠. A보다 크면은. 그러면은 이제 원래는 이제 이 함수를 이렇게 그려야지. 0은 그냥 지나고 A가 중근인 거니까 원래는 함수를 이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잠깐만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그리는 게 맞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원래는 함수 F 이렇게 그리는 거 맞네. X가 A보다 클 때. 근데 A보다 클 때 그렇게 그리는 거니까 이제 A 이상의 부분만 그렇게 살리고 A보다 작으면은 이게 마이너스가 붙는 거니까 위아래가 뒤집히지 않니? 그래서 뒤집힌 그림으로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려줘야 돼. 이 아랫부분을 그대로 접어 올리는 거야, 이제. 그러면은 얘는 극소가 마사가 될 수 있습니까, 이거 마사가? 마사가 일단 될 수도 있지, 그지? 마사가 될 수도 있어. 그래서 얘는 이제 극소값 체크를 해보시게 되면은 마사나 가능할 수도 있다. 가능할 수도 있다. 그런데 또 주의할 점은 이제 이걸 봐야지. 이거. 요 해석이 또 돼야지. 자, 이거를 만족하는 그 양수해가 존재한다는 게 저게 무슨 의미일까, 저게? 뭐가 없다? 평평하거나 내려가지 않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아, 그치. 자, 이게 넓이로 해석을 해주게 되면은 x가 이제 양수인 해가 존재하잖아. 0부터 어떤 양수까지 적분을 하는데 0이지. 그럼 이 그림은 0보다 크면은 애초에 함수가 항상 x축 위에 있으니까 이 적분을 하면은 항상 양수가 나오지 않겠니? 이 적분을 해주게 되면. 뭔 말인지 됩니까? 그러니까 저 적분을 해보시게 되면은 얘는 안 되는 그림이죠. 0부터 x까지 xftdt가 항상 양수다. 그래서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답은 이제 나오는 거야, 이제 사실. A가 양수인 상황이 되면서 여기 정도를 내가 만약에 A로 잡으면은 자, A에서 접하게 이런 식으로 일단 그림을 그려야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은 A 이상은 그렇게 그리고 A보다 작으면은 그 뒤집어서 그리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그리는 거 맞니?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가 이제 극소값이 이제 될 수도 있으며 극소값이 얘는 극소값이 마사가 될 수도 있으며 그 다음에 저기서 말했던 저 0부터 어떤 양수 지점까지의 정적분. 그러면은 얘 같은 경우에는 0부터 A까지의 정적분을 음수고 그 다음에 적당한 지점 잡아주게 되면은 양수의 정적분 나오니까 이거 상쇄돼서 0이 나올 수는 있지, 그지? 이 케이스를 얘기하는 것이죠, 이 케이스를. 그래서 극소가 이제 마사라고 이제 해가지고 우리는 요거를 이제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극소가 마사구나. 요거를 이제 확인해주면 됩니다. 요거를. 마사로 생각해서 그림을 그리시면 되고, 마사로 생각해서. 자, 그러면 이제 이거 뭐 전개해가지고 저거 적분해도 되고, 다시. 그 극소값이 이제 마사니까 이거를 이제 전개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미분해가지고 요 지점 찾아도 되는 것이고, 이제. 근데 이제 이렇게 생각해도 되지. 좀 더 우리가 좀 요령 있게 계산을 이제 하고 싶으면, 원래 이제 이 함수는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는 함수였단 말이야, 이런 식으로. 극소가 마사면 그 원래 함수는 극대가 4 맞니? 극대가 4. 극대가 4 맞지, 그지? 극대가 4가 되는 것이고.
그러면은 여기서 비율 관계를 좀 적용해주게 되면은 X축이 지금 접선으로 작용하게 되는 거니까 여기가 0이고 여기가 만약에 A면 여기 이제 극대가 되게 하는 지점도 있고 여기 변곡점도 있으니까 이렇게 선을 세로로 내가 만약에 그어주게 되면은 이게 다 균등한 간격으로 나와주겠지. 균등한 간격으로. 그렇다면 이 극대값이 되도록 하는 저 X의 지점은 몇입니까? 이 A라는 간격을 이거 3등분 한 거 아니에요? 3등분. 그래서 여기는 3분의 A가 되는 거니까 결국에는 저 함수값이 3분의 4다. 뭐 이런 식 세우면 되겠죠? 저기다가 넣어가지고 요거 계산한 게 극대값 4다. 요거 하면 되겠죠? 뭐 극대극수의 최공식으로 해도 되고 이제 그래서 저기 넣어서 계산해 보시게 되면은 3분의 A 마이너스 3분의 2A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절대값 마이너스 3분의 2A로 처리가 되니까 A는 지금 이제 양수인 상황이었죠? 양수면은 얘가 양수인 상태로 그대로 나와줘야 되니까 결국엔 이거지. 여기 양수인 상태로 이제 그대로 나와주게 되려면 어떻게 나와줘야 됩니까? 얘가 그냥 3분의 2A 이렇게 나오니? 이렇게 하면 양수로 나오는 거 맞니? 그럼 요거를 이제 계산하신 게 4다 나가면 됩니까? 뭔가 좀 이상한데? 마이너스 4? 잠깐만. 절대값? 그쵸. 절대값이 이제 빠지고 계산해줘야 되니까. 빠지고. 그치? 요거 계산한 게, 여기 마이너스, 여기도 마이너스. 요게 그냥 4다 하면 되니, 이렇게? 오케이. 원래 함수로 잡고 들어가면 되니까, 여기서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A가 몇 나오나? 3이 나오나? 네, A 다 3개 있고, 3도 3개 있으니까, A가 3. 이렇게 이제 확인이 되죠. A가 3. 이런 식으로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X에 X-3에 절대값 X-3이니까 마지막 F4 계산해보시면 4 곱하기 1 곱하기 절대값 4 여기까지 해주시면 되고 근데 이거 지금 내가 하면서 뭐 기출 변형이다 라고 해가지고 얘기하는데 사실 이거 웬만한 것들은 우리가 다 아마 이전에 다 접해봤을 거거든? 기억이 나니? 이건 기억나니? 응. 자, 다들 요 문제. 자, 요 문제. 자, 이 문제가, 자, 내가 어제 미적분 수업할 땐 얘기했는데, 이 문제가 되게 맛이 없는 문제야, 이게. 맛이 없어, 별로 이게. 별로 풀맛이 안 나. 근데 약간 이런 유형의 문제들도 좀 접해봐야 돼. 근데 아마 많이는 안 접해봤을 것 같아. 이런 것도 이제. 자, 문제 한번 보고 좀 고민을 한번 해봅시다, 이제. 한 1분 정도 시간 드릴 테니까 이게 뭐 하라는 건가 한번 고민을 한번 좀 해봅시다. 아마 우리가 그동안 많이 접하던 그런 느낌의 유형은 아닐 거예요, 이건 이제. 좀 미적분에 좀 약간 어울릴 만한 그런 소재이긴 한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게 뭐 어떻게 하라는 건가? 이 문제가 약간 좀 그런 문제야. 이게 약간 뭐라고 해야 될까? 경각심을 일으키는 그런 문제거든요, 얘가. 경각심을. 왜냐면은 단원 자체가 사실 여기가 뭐 미분이고 적분이다 보니까 당연히 그래프랑 연관이 좀 되어 있겠거니 해가지고 이제 생각해서 그래프를 한번 개형을 추론해보고 그런 걸 사실 많이 했었다 보니까 그래서 얘도 좀 그렇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 수 있거든. 이 문제는 그래프 그리는 거랑 전혀 관련이 없고요. 그냥 생 계산입니다. 생 계산.
생 그냥 계산으로 그냥 해결하는 문제고, 이게 나조건을 잘 해석해야 되거든. 나조건. 나조건의 말이 좀 어렵거든, 살짝. (1.5와) 점 P를 y축으로 a만큼 평행 이동한 점 Q에서 직선 L까지의 거리는 같다. 저거 뭔 말인지 알겠니? 나조건? 우리 그 언어적 능력을 발휘해서 한번 좀 나조건의 의미를 잘 생각해보자. 이게 뭔 말인가, 저게? 1.5와 점 P를 y축으로 a만큼 평행 이동한 점 Q에서 직선 L까지의 거리는 같다. 이게 뭔 말인지, 저게? 1.5와 응. 점 Q의 중점이 직선 L이 있다가 자, 이거거든? 일단, 점 P를 Y축으로 A만큼 평행 이동한 점 Q라는 게 있잖아. 그러니까, 이거 이제 그 점 Q는 이 점 P를 어떻게 평행 이동해서 나온 점 아니니, 이거는? 그러니까 1.5와 점 Q에서 직선 L까지의 거리는 같다. 그러니까, 원점이 있고, 만약에 저 평행 이동한 점이 만약에 Q라는 게 만약에 있었을 거면은, 얘는 원점, 얘는 Q. 그러면 어떤 직선이 그 사이를 이제 관통하게 되면서, 자, 조금 이렇게. 이런 상황이지, 이런 상황. 1.5에서 직선까지의 거리랑 점 Q에서 직선까지의 거리가 같은 거야. 지금 이런 상황이야, 이런 상황. 문제가 이런 상황이거든. 어떤 상황인지 알겠습니까? 이런 상황이야. 그럼 그냥 이 상황에 해당하는 그냥 식만 쓰면 됩니다, 식만. 그냥 식 세우는 거거든, 이거 그냥. 식 써보자.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을 써야 되는데. 근데 일단, 자, 이 점 P를 지나고 점 P에서의 접선의 수직인 직선이라고 나와 있잖아. 직선 L에 대해서 좀 파악을 해줘야 될 것 같아. 직선 L은 일단 방정식을 세웁니다. 점 P는 좌표가 이렇게 주어져 있었다 보니까 저거의 그 수직인 접선을 내가 식을 세워보시면 Y는 마이너스 F'T분의 1 이렇게 세우시고 그 다음에 이제 X 마이너스 T 플러스 FT 뭐 이런 식으로 세우겠지, 그지? 이런 식으로. 일단 이렇게 세우는 거. 그 다음에 그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을 그냥 써가지고 같다라고 써보게, 그냥.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 그럼 양변에 이거 분모를 좀 곱해줍니다, 이제. 분모를 곱하고 다 이양 해줄 거야, 이거 이제. 그럼 얘가 이제 어떤 식으로 나오냐? 이런 식으로 나올 거다. x 플러스 f't의 y. 그 다음에 몇이야, 이거? 자, 플러스, 그러니까 마이너스 t, 마이너스 ft, f't. 이런 식으로 복잡하게 나오거든, 해보면. 좀 복잡해. 별로 마음에 안 들어.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이 직선하고, 그 다음에 원점은 지금 이제 0,0이고, Q라는 점은 얘를 이제 평행 이동을 한 점이잖아. A만큼 평행 이동한 것이기 때문에 점 P의 좌표를 평행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T, FT 플러스 A. 그러니까 그냥 점과 직선 사이가 같다고 쓸 거야, 그냥.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같다. 해보시게 되면은, 자, 루트. 이거 공식 그 XY의 그 개수의 제곱의 합이죠. 제곱해 주시니까 1 플러스 F'T의 제곱. 원점으로 만약에 해주게 되면은 원점을 대입해주면 여기 날라가고 뒤에 얘만 남지. 절대값 마이너스 T, 마이너스 FT, F'T. 뒤에 있는 거 똑같이 1 플러스 F'T 제곱해 주신 다음에 이 점의 좌표를 이번에 여기다 넣는 거잖아요, 이제, 그지? 넣어보시면 절대값 자, T. 그 다음에 이제 요 FT 플러스 A를 여기다가 그대로 넣어주죠. 플러스 자, FT, F'T 플러스 AF'T 마이너스 T 마이너스 FT, F'T. 자, 이런 식으로 길게 나오거든? 이런 식으로. 되게 복잡하게 길게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좀 소거가 되는 게 있어, 소거되는 게. 얘 없어지고, 그 다음에 T도 이제 없어져가지고, 조금 그나마 간단해지는 것이고, 분모도 결국에는 똑같으니까 무시해줄 수 있잖아. 그럼 남는 것만 써보시면, 절대값 마이너스 T 마이너스, 지금 여기가 지금 프라임이 두 개인가요, 여기 지금? 그만 보시면은, 여기 프라임 빠져야 되죠? 마이너스 FT, F'T. 요게 뭐랑 같냐? 여기서 남아있던 놈이 A, F', T.
이렇게 나오는 거 맞니? 여기까지? 뭐 이렇게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여기까지 나오고. 그 다음에 절대값을 이제 없애주면은 양쪽에 이제 없애주면서 어느 한쪽에 풀만데 사실 여기서 이게 주어져 있어, 다. 부호가 주어져 있어. 그러니까 그 t도 양수. 함수값 ft도 양수. 그 다음에 얘도 양수 맞니? 이거 왜 양수니? 저기 조건 안 주어져 있는데? 이거 왜 양수니? 얘는 안 주어져 있잖아. 절대값. 증가함수. 증가함수니까 얘가 양수야. 그래서 얘는 부호를 싹 다 뒤집어야 플러스로 나올 거야. t 플러스 ft f 프라임 t. a f 프라임 t. 얘도 당연히 a가 지금 이제 양수고 f 프라임이 양수니까 이런 식으로 그대로 이제 나와야 되겠지. 이런 식으로. 그대로 나옵니다. 그대로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서 내가 구해야 되는 정적분이 일단 얘야. 1부터 2까지 얘를 적분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얘를 적분해주게 되면은 결국에 f2-f1을 이제 구해주는 건데, 이 함수값의 차를 구하는 건데, 그러면 여기서 f를 구해 놓을 수 있지 않나, f를? 얘 넘기고 f 프라임 나누면 되겠지. 그럼 그렇게 해보시게 되면은, 자, 나누니까 a 마이너스 f 프라임 t분의 t. 이렇게 되지 않니?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다가 2, 1을 넣은 게 답인 거야. 여기다가 2, 1을 넣어서 뺀 게. 그게 답입니다. fa-f1은 이거 빼면 a는 사라질 것이고, 그러면 마이너스 f'2분의 2 플러스 f'1분의 1. 요거 그냥 단순 저거 넣어서 계산하시는 거. 저거 넣어가지고. 그럼 여기는 이제 플러스 4, 여기는 이제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니까 3 나옵니까? 네, 이렇게 계산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뭐 기하학적으로 무슨 의미가 있는 건 아니고 그냥 계산이야, 그냥 계산. 그냥 계산. 이런 것도 이제 있다. 이런 것도. 이런 것도 있다. 이게 사실 뭐 무슨 의미가 있겠냐 싶은데 계산할 수 있어야 돼, 이렇게. 이런 것도 계산이 돼야 되고. 원점으로 되게 감사해야지. 계산이 간단하잖아. 계산이 간단하죠? 자, 그래서 그냥 생 계산입니다, 이건 계산. 자, 그리고 182번. 자, 요 문제. 이것도, 이거 다 30번 기출 문제 변형이야, 이것도. 이게 필요 충분 조건이 나왔잖아. 필요 충분 조건. 이게 그 옛날에 그 문과 이과 시절에서 그 옛날에 고1 2학기 때 배우는 내용이 문과 수능 시험 범위였거든요. 고1 2학기 때. 근데 지금 우리랑 달라요. 지금 우리랑. 지금 우리랑 이제 다른데, 저 때는 수투가 그게 있었어. 저 때 수투가 뭐가 있었냐. 집합, 명제, 이런 거 있었거든. 집합, 명제, 함수, 유리함수, 무리함수, 그 다음에 등차수열, 등비수열, 지수로그. 이런 게 저 때 수능 시험 범위였거든, 문과. 그래서 저기 명제, 여기 나온 거예요, 이제 요게. 이런 게 많이 낑겨서 나왔어, 사실. 명제나 집합이 되게 많이 낑겨서 나왔는데, 자, 저 조건을 만족하도록 하는 A가 마이너스 2가 딱 하나뿐인데, 필요 충분 조건이 저거다. 자, 이게 되게 어려웠거든요, 저 당시에. 되게 어려웠던 문제인데, 자, 한번 고민을 해봅시다. 한 1분 정도 드릴 테니까, 저거는 어떻게 좀 해석을 해야 되나? 한번 고민을 한번 좀 해봅시다.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나?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나? 필요충분 몰라가지고 저거 뭐, 좀 안 되지? 필요충분 몰라가지고. 필요충분. 뭔지 알지? 필요충분은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이제 위의 표현과 이 밑에 부등식의 표현이 완벽히 수학적으로 동치라고 생각하면 돼. 완벽히 동치다. 일치하는 그 조건이다라고 생각하면 돼. 완벽히 일치한다. 그랬을 때 저거를 만족시키는 실수 A가 딱 마이너스 2밖에 없다라는 거거든. 마이너스 2. 그래서 저 표현이 저게 무슨 의미를 갖는 표현인지 좀 이제 보여야 되는데, 저 표현이. 이게 무슨 의미인가, 이게. 이게 뭔 말인가, 무슨 의미인가.
자, 좌변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좌변은? 좌변은 결국에는 기울기 아니네, 기울기? 그럼 기울기가 얘랑 같네? 얘도 기울기로 해석할 수 있지 않니? 어떤 두 점 사이의 기울기? A, FA. 그 다음에 T, 0. 이렇게 보면 되지. 이 두 점 사이의 기울기로 해석할 수 있지 않니? 두 점 사이의 기울기. F라는 4차함수가 어떻게 그려지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그 4차함수 위에 어떤 점이 있어. 그러면은 그 점과 어떤 X축 위의 점을 이었을 때 나오는 기울기랑 그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같다 이거야. 그 점에서의 기울기랑. 그러니까 예를 들어 4차함수 그냥 대충 그려보자. 이렇게 있어. 그러면은 X축 그냥 대충 그어. 이렇게. 그러면은 4차함수 위에 봐봐. 요 점이 있어. 이 점이 만약에 A, FA야. 그럼 이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요거 아니니 얘들아? 요거 그지? 요거겠지? 그런데 그 접선의 기울기랑 이 두 점 사이의 기울기랑 일치하는 거잖아, 그지? 졸리다. 이 두 점 사이의 기울기 일치하잖아. 얘는 X축 위의 점이잖아. 그럼 이 점이 만약에 T, 0으로 잡히면 이 점과 이 점 사이의 기울기 지금 우변으로 해석해보면 이 두 점 사이의 기울기가 이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랑 완벽히 일치하지 않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거꾸로 생각하면은 이 A, FA라는 이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접선이 있는데 그 접선의 X절편이 얘여야 되는 거지. T, 0이어야 되는 거지. 그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지. 해석을. 자, 그럼 대충 어떤 의미인지 알겠는데 그럼 이제 이거를 해야지. 이거를 만족하는 실수 A의 값이 즉 이 함수 위에 이 점이 마이너스 이 하나뿐이밖에 없다라는 거잖아. 마이너스 이 하나밖에 없다. 그렇게 되기 위한 이 T의 범위가 또 이제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제 T는 X축 위를 움직이는 어떤 그 점일 건데 아직 딱 특정되지 않는 점인데 그러면은 T의 범위가 요 사이에 있으면은 이 점이 마이너스 2 하나밖에 없다는 얘기잖아. 뭔 말입니까 이거? 저 사이 범위 있을 때 접하는 경우가 저거 하나 그러니까 T의 범위가 이 사이에 있을 때 이 접선이 하나밖에 없다는 얘기거든. 접선이 하나밖에 없다. 애초에 이 접점의 X좌표가 A인데 그 A가 하나뿐이밖에 없다는 상황이잖아. 그러니까 이 범위에서 이 함수를 향해서 접선을 그어. X축 위에 이 범위에 해당되는 어떤 점에서 이 함수를 향해서 접선을 그을 때 접선이 하나밖에 안 그어지는 거야. 그럼 접선이 하나밖에 안 그어지려면은 어떤 상황이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고 지금 이 그림은 내가 그린 그림은 뭐 이런 접선이 존재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또 다른 접선이 존재할 수도 있단 말이지. 뭐 접하기 선을 그어주다 보면은 이런 것도 접선이 되지 않을까? 이런 것도. 그래서 그때는 이 점이 A, FA일 수도 있는 거지. 이런 점이. 물론 이 점에서 그러니까 이 함수 밖에 있는 X축 위에 있는 외부의 점에서 그 함수를 향해서 접선을 그어버리는 상황이니까 접선이 또 이렇게 그어질 수도 있는 것이고 위를 향해서 그어질 수도 있는 것이고 얘는 접선이 4개네? 4개. 어떻게 그래프를 그려야 어떤 그래프 개형이어야 그리고 X축이 어디에 위치를 해 있어야 접선이 하나가 그어지는지를 생각해야 돼. 어떤 상황일까? 접한다? 근데 어떻게 접해야 돼? X축에 접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이런 식으로 접한다. 이런 식으로 여기서 확실히 접혀야 된다. 마이너스 2에서는 마이너스 2에서 접혀야 되니까 이게 처음에는 개형 추론을 해봐야 돼. 어떠한 개형이고 X축이 어디 정도에 위치해 있을 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가. 그리고 여기는 등호가 있고 여기는 또 등호가 없어요. 등호가 없어. 그래서 이걸 한번 잘 생각해봐야 돼. 잘. 자, 봐봐. 결국에 저 T라는 거는 X축 위에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지? 그러니까 X축 위에서 어떤 일부 구간에서는 접선이 하나가 그어지는 그런 상황인데 만약에 지금 얘기한 것처럼 마이너스 2에서 X축에 접하는 이런 상황이다라고 한번 가정해봐. 마이너스 2에서 이렇게 접하는 상황. 자, 그러면은 지금 T가 2보다 살짝 작을 때 2는 어디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러면은 2를 뭐 어느 정도로 해볼까? 여기 세 가지 다 한번 고려해볼까?
이보다 살짝 작은 순간에서 접선을 그으면은 얘는 이런 접선 그어지고 아래 접선 그어지니까 뭐 이런 건 안 되는 거고, 만약 여기 있을 때에도 뭐 이런 접선이 있지만은 위를 향한 접선도 있네, 안 되는 것이고, 여기 있을 때에도 X축 접선이 있지만은 이 아래 접선도 있고 뭐 위에 접선도 있고 해가지고 안 되네. 어떤 개형이어야 될까 이거? 이거 쌍중근. 그래서 접하는 상황. 그러니까 이런 시행착오를 겪어봐야 돼. 이런 시행착오를. 문제 처음 푸는 단계에서는 이런 걸 다 겪어봐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가 뭐 여기 있다라고 해보고, 이거. 자, 이가 여기 있다라고 해보고 여기 있다라고 한번 가정해보게 되면은 이렇게 되면은 안 되고, 만약 여기 있다라고 가정해주게 되면은 이것도 있고 여기도 있고 좀 많이 있을 것 같은데? 3중근. 자, 3중근 접선 이렇게. 자, 여기가 마이너스 2야. 그러면은 2가 어딘지 몰라. 자, 여기가 만약 2라고 가정해주게 되면은 이렇게 나오나? 이거 접선 하나 그어지지 않니? 밖에 있을 때 위에 접선 하나 더 추가적으로 그어지지. 그 다음에 이 접선도 그어지지, 그지? 그럼 어떤 상황이야? 요 안에 있어야 되는 거야. 요 안에. 저 t의 저 범위가 요 안에 있어야 되는 거야. 이를 딱 맞게 여기로 세팅하는 거야. 여기가 마이너스 2가 돼야 되고 여기가 k여야 되는 거야. 여기가 k. 저 범위가 여기 3중근과 여기 또 다른 점이 있지. 이 사이의 범위로 완벽히 잡히면 이 사이의 범위 어느 점을 이제 본다 하든 간에 접선이 이렇게 하나밖에 안 나옵니다. 접선이. 그래서 이런 상황이야, 이런 상황. 그래서 함수 fx에 대한 식을 세워보시게 되면은 3중근, x 플러스 2에서 3중근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2는 그냥 지나는 근으로 생각해서 이게 완벽한 식이야, 요게. k가 또 마이너스 2고. 그래서 계산하면 끝나죠. 마이너스 2에다가 이제 f 몇 구하는 거야, 지금? f1? 1 넣어주시게 되면은 얘가 이제, 마이너스 27이죠? 54.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제 얘는 개형 추론만 좀 할 수 있으면은 뭐 구하라는 거는 그냥 간단하지, 그지? 근데 이제 해석이 처음에 좀 어려울 수 있어, 해석이. 기울기에 대한 해석이 좀 이제 깊은 이해가 필요한 거야. 그래서 만약에 너네가 뭐 문제를 뭐 풀 때 고려해봐야 돼, 이런 것들 다. 이렇게 해보고 안 되면 저렇게 해보고 안 되면은 시간이 좀 들어가더라도 고민해봐야 됩니다, 이제 이런. 고민하는 좀 습관을 좀 들여야 나중에 이제 뭐 실제로 이 정도급 문제가 아니더라도 이보다 사실 쉬운 문제라 하더라도 케이스 나는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고민의 시간이 많이 필요하시고, 고민의 시간이. 그래서 이때 이거 내가 기억이 나. 이거는 이게 저때 그 문과 수학에서 아마 나왔던 건데 저거 정답률 아마 되게 낮았을 거, 저거 한 5% 이하였을 거, 저거 아마. 되게 낮았던 문제입니다, 저거는. 낮았던 문제고. 남은 문제가,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5개 했고, 요거까지 하고 끊었다 갑시다. 여기 딱 절반이거든, 요거 하면은. 요거까지 하고 끊었다 갑시다. 자. 자, 요 문제. 되게 쉬워. 간단합니다. 자, 되게 간단합니다. 일단은 뭐 함수가 뭐 저렇게 주어졌고, 실수 전체에서 연속 구해볼 수 있는, 이끌어낼 수 있는 정보들을 그냥 다 이끌어내보면 이 문제가 그냥 바로 풀리거든, 이제. 바로 풀립니다. 자, 일단은 쥐가 어떤 3차함수 적분 4차함수야, 쥐가 4차함수인데 함수값이 지금 0이 되는 게 있고, 여기도 사실 0 넣으면 0 나오지 않니, 이거? G 0이 0이잖아, 그죠? 그런데 이 4차 함수는 항상 0 이하네? 0 이하? 그럼 사실 여기까지 읽었을 때 이미 gx가 어떤 그래프 개형인지 이미 추론돼야 돼. 이게 추론이 이미 돼야 됩니다, 이게. 이게 함수값 두 개가 있잖아. 근데 이제 우리가 아는 다항함수는 보통 그 함수값이 0이 되는 거, 즉 x축 만나는 점이잖아. 보통 x축을 이렇게 지나가던가 부호가 바뀌던가 아니면 접하면 부호가 안 바뀌지. 근데 항상 함수값이 음수네. 그러면 4차 함수의 최고차항 계수가 양수면은 양쪽으로 올라가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되려면은 이 m자 모양 아니네, 이거? m자 모양? 그런데 함수값이 0이잖아. 양수가 되면 안 되잖아. 근데 보통 x축이랑 만날 때는 교체할 수도 있고
접할 수도 있잖아. 뭐 하라는 거야, 이거? 뭐 하라는 거야, 이거? 응. 그치. 0. 그 다음에 G-4. 이 두 지점에서는 함수값이 0인데, 그러면은 X 쪽보다 기본적으로 밑에 그려줘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그려줘야 되지 않냐? 이런 식으로, 일단.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는 그, M자 모양의 쌍중근인 거지. M자 모양의 쌍중근. 이런 상황이지, 이런 상황. 마사, 0, 마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요거 가지고 이제 저 GX에 대한 식을 세워보시면, GX는 최고차항 계수를 이제, 그냥 A라고 해봅시다. A의 X 플러스 4의 제곱의 X제곱. 그런 다음에 지금 문제에서 물어보는 거는 F1에 대해서 지금 이제 알려준 거니까, F에 대해서 알려면은 쟤를 또 미분해보면 되겠지? 미분해보시면. 그래서 얘를 이제 미분으로 이제 해보시면 되겠네요. 미분으로 이제 해보시면 되고, 여기서 그 미분할 때도 얘들아 좀 요령있게 식을 쓰면은, 이거 막 굳이 막 곱미분으로 막 미분할 필요 있니? 여기 미분했을 때 0 되는 거 다 이미 확인되잖아. 그러면은 미분하면 이제 얘가 이제 지금 AX 4제곱으로 됐으니까 4A의 X 세제곱 나올 거니까, 요 미분해서 0 되는 포인트들을 이용해가지고 바로 그냥 이렇게 쓰면 되지 않니? 이렇게? 이렇게 바로 쓰면 되지 않니? 요 확신을 가져야지, 그지? 그런 다음에 요게 이제 fx인 거니까, 요게 fx인 거니까, 여기다가 1 넣은 게 30이다. 그것만 풀면 되겠죠. 1 넣은 게 30이다. 그래서 f1은 4a에 5에 3에 1. 요게 이제 30이니까, 절대값이죠, 절대값. 일단은 풀마 30일 수 있는데, a가 사실은 지금 음수여야 되니까, 최고차항 계수 때문에. 여기서 이제 마이너스로 유일하게 결정되지 않니? 마이너스로. 결정이 돼서 계산하면 끝. 자, 유혹해서 2 해가지고, 그럼 a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네,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해서, 뭐, 요거 그냥 뭐 계산만 하면 끝나겠죠, 이제. 그죠? 네. 그래서 gx가 이렇게 완성이 된다. 마이너스 2분의 1에 x 플러스 4의 제곱에 x제곱. 그래서 g 마이너스 1 빼기 g1이니까, 이거 뭐 계산해서, 마이너스 2분의 1 곱하기 1 넣어주면 25 곱하기 1 계산해보게 되면은 얘가 이제 몇이야? 8인가? 8 나오네. 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84번 이건데, 다 함수가 있다. 그래서 뭐 저거를 만족을 시킨다. F3을 구해라 라는 거거든. 자, 요런 문제인데, 문제가 그냥 되게 직관적이야, 얘들아. 그냥 야, 뭘 하면 되냐? 모든 x에 대해서 뭐 이거를 만족을 한다며, 그지? x에 뭐 넣어봐야 돼, 일단. 0 넣으면은 이제 여기가 0이어서 의미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양변을 이제 뭐 해볼까, 이제? 미분을 해봐야지. 이런 표현이 나오면 일단은 약간 국룰처럼 그렇게 해봐야 되는 거야. 그래서 양변을 이제 미분을 해준 식이 이제 미분. 좌변은 xfx야. 좌변은. 그리고 우변을 이제 요거를 이제 미분할 때 이거 곱미분 아니니, 곱미분? 그래서 앞에 거 미분, 뒤에 그대로. 그 다음에 이제 뒤에 거 미분, 앞에 그대로. 이게 지금 x 제곱이니까 3분의, 여기 잘못 썼죠? 3분의 2x지? 자, 그럼 뒤에는 이제 3분의 x 제곱에 뒤에 미분해주면 f 프라임 x. 뭐 이런 식으로 나오지 않니?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나오죠, 일단? 그 다음에 이제 정리를 해주면 돼. 그 다음에 요거 이제 양변을 일단은 조금 분모 3이 좀 보기 그러니까 3 곱해서 없애주자. 3fx는, 3x fx는 2x fx 플러스 2x f0 플러스 x제곱 f 프라임 x. 자, 그러면 이걸 또 넘겨가지고 정리를 해. x fx는 2x f0 플러스 x제곱의 f 프라임 x. 뭐 요런 막 계산식이 나오지, 그지? 계산식이. 일단 x 하나 더 나눌 수 있네? 나눠. fx는 2배의 f0 플러스 x f 프라임 x. 일단 뭐 요런 식이 나옵니다. 요런 식까지. 자,
일단 이게 f가 다함수라고 했으니까 여기까지 식 정리는 그래도 해볼 수는 있고 의식의 흐름대로 그냥 계산하듯이 이거 뭐 해야 되니 이제? 최대한 정리한 거거든요. 이제 뭐 해야 되니? 넘긴다. 뭘 넘깁니까? x에 f'x? 자, 일단 여기서 x에 0 넣으면은 f0 나오나? x에 0 넣어주면은? x에 0 넣어주면은 f0이 2배의 f제로 해가지고 f0이 몇이야? 0이야. 얘가 0이네. 그럼 fx가 이거네. x, f'x. 이런 식으로 되지 않니?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식을 뭔가 되게 많이 쓴 것 같은데, 식을 이제. 여기까지 썼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이 식을 만족하는 fx가 뭘까? 다함수니까. 이게, 일단은, 몇 차인지, 최고차항 개수가 뭔지 모르니까, 일단은 fx를 이제 최고차항 ax n제곱으로 일단 시작하는 거지. 일단 이렇게. 그래서 an x n-1 플러스 이런 식으로 두면은 내가 이렇게 되나? an의 x의 n제곱 플러스 점점점 해서 이게 맞아야 될 거 아니야. a가 0일 수는 없으니까 n이 그럼 몇이어야 됩니까? n이 이제 1 이렇게 나와줘야 되지 않니? 1. 그래서 일단 n이 1이야. n이 1. n이 이제 1이고 그러니까 1차 함수죠. 1차 함수. 1차 함수를 이제 의미하게 되는 것이고 그럼 이제 fx는 1차 함수니까 뭐 적당히 ax 플러스 b 뭐 이렇게 자꾸 들어가면 되니? 이런 식으로. B가 근데 이제 F0이 0이니까 B가 0이죠. 그래서 F0이 0이므로 B가 0이다. 그래서 fx는 그냥 완전 초간단한 함수 AX네. 그 다음에 저 나조건 저거 넣으면 되겠지 그냥? 그냥 단순 계산이지 그냥 단순 계산. 그냥 이건 뭐 생각하고 추론하는 문제가 아니라 의식의 흐름대로 그냥 쓰면 되지 않니? 의식의 흐름대로. 그래서 2배의 0부터 1 fx dx 이게 마이너스 2에서부터 2까지 x제곱에다가 fx 더하기 1이니까 fx 그냥 넣읍시다 이거 그냥 ax 그 다음에 요게 이제 ax 플러스 1 dx니까 요거 계산만 그냥 마저 끊읍시다. 요거 계산만. 이거는 또 우함수 기함수 처리되지 않니 이거 우함수 기함수 네? 그치 네. 자 얘는 기함수 맞네요. 기함수 조금 날라가고 x제곱이니까 2배 0부터 2까지 2배에서 x제곱 여기는 이제 2배 0부터 1까지 ax 이거 계산만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계산만 이렇게 그럼 적고 나면 끝. 2분의 a의 x의 제곱 1요 얘는 3분의 1 x 세제곱 2부터 0 해보면은 2분의 a는 3분의 8 a가 3분의 4 16 그러면 f3 16 fx가 3분의 16x니까 그래서 f3이 3이죠 16이죠 이렇게 좀 되니 그냥 뭐 생각이라는 게 없어 그냥 의식의 흐름대로 그냥 풀면 돼 의식의 흐름대로 풀면 되고 나영에서 예전에 이런 문제가 비슷한 문제가 수능 28번에 나온 적이 있어 2019학년도 수능 28번인데 정답률이 10%짜리가 나왔어 10%짜리가 이런 문제가 10%짜리 나왔어 다들 뇌를 빼고 풀지 않고 뭘 빼고? 뇌를 빼고 풀지 않고 고민을 하면서 풀기 때문에 내일 빼면 풀었더니 내가 빠졌거든. 그럴 수도 있지. 그래서 그냥 몇 차 함수인지 그냥 이것만 잡을 수 있으면 그냥 계산만 하면 돼, 계산만. 이런 문제가 있다. 그 다음에 87번. 자, 요거 87번. 자, 요거는 자, 이것도 간단해요. 이 fx가 뭔지 대충 알려주고 적분하게 3차 함수래. 그래서 3차 함수는 자, f1이 또 0이네. 자, g1이 몇입니까, 지금? 0. 그 다음에 g'x가 fx인데, g'1이 0 아니네, 지금 그러면? 이런 상황 아니니? 이런 상황? 저 1에서 중근 가지는 표현 맞네?
1에서 중근을 가지는 표현. 그럼 1에서 이제 중근을 가지는 것이고 x축의 접하기 그림이 그려지는데 나 조건도 있잖아. 어떤 3차 함수랑 y는 9는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라고 지금 또 나와 있잖아. 그지? 일단 최고차항 계수가 애초에 음수였기 때문에 얘는 이제 최고차항 계수가 음수인 어떤 3차 함수야. 1에서 접하잖아. 1에서 접하게 이제 확인을 하는데 근데 얘가 y는 9랑 만난대. 또 y는 9랑. 그럼 생각해봐. 일단은 1에서 이제 지금 접하긴 하는데 내가 지금 그래프 가능성이 이제 자 이런 것도 사실은 이제 가능한 것이고 그 다음에 원래 또 가능한 것은 모두 또 가능한 것이냐면은 지금 1에서 접하는 거가 이런 식으로 되지 않니? 이런 식으로도 되지 않니? 이런 식으로도 1에서 접한다라는 정보만 가지면은 이렇게 두 가지 함수 그릴 수 있지 않니? 이렇게 근데 y는 9랑 몇 개 점에서 만나 얘가? 두 개죠. 그럼 여기 극대가 y는 9란 얘기지. 극대가 y는 9. 요거 맞니? 극대가 y는 9지. 그럼 여기 1이고 문제에서 찾아줘야 되는 거는 gx가 0이 되도록 하는 가장 큰 근의 값을 구하는 거잖아. 그럼 극소가 0이고 극대가 9니까 이제 뭐 극대극소의 차공식 이런 거 이용해보면은 좀 빨리 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마이너스 2를 최고차항으로 하는 2차 함수를 적분하면은 이 3차 함수는 최고차항 계수가 몇입니까? 나눠야 되잖아. 마이너스 3분의 2로 시작하지 않니? 마이너스 3분의 2 x의 세제곱해서 점점점 이렇게 되지 않니?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해가지고 이 최고차항 계수를 좀 빌리면은 그 극대극소의 차공식 이걸 좀 빠르게 계산해보게 되면은 자 2분의 절대값 a 그 다음에 여기를 이제 뭐 베타라고 내가 잡아주게 되면은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 이걸 계산하신 게 극대 빼기 극소 극 빼기 0이라는 얘기 아니야 이거 2는 약분시켜버릴 수 있고 여기서 이제 그럼 얘가 이제 3분의 1에 베타 마이너스 1의 세제곱해서 얘가 베타가 그럼 나오죠 이제 베타가 몇? 4 여기까지 되죠? 베타가 4 그럼 끝났지 베타가 4인데 문제에서 찾는 거는 이 방정식에서 가장 큰 근을 구하는 거잖아. x축이랑 만나는 점 중 가장 큰 근이 여기 아니니? 이거 비율관계 쓱싹쓱싹 하면 나오지 않니 이거? 쓱싹쓱싹 그러면은 여기 이제 여기는 이제 봐봐 차이가 지금 여기 이제 지금 3 차이가 나니까 여기 이제 2분의 3씩 차이가 나야 되겠지 2분의 3씩 여기서 2분의 3 더해서 2분의 11 여기 답 여기 답이야. 극대극소의 차공식을 좀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래서 뭐 어렵진 않고 자 그 다음 문제 자 요 문제 그 다음에 이제 요 문제 이게 오늘 할 것 중에 가장 어려운 문제라 보시면 됩니다. 요거 시간 좀 드릴 테니까 한 2분 정도 고민 한번 해봅시다. 자 요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거 188문제. 예 이걸 한번 고민을 해봅시다. 고민 고민을 해봅시다.
한번 보시면 일단은 가나 조건 보고 그래프가 어떤 식으로 생겨 먹었는지 정도 그려야 되더라. 그래프가 어떻게 생겨 먹었는지. 자, 가나 조건 봤을 때 저 fx 어떻게 생겨 먹었습니까? fx? fx는 완벽한 그 w 대칭 모양이에요, 이거는. f0, f알파가 0이니까 여기 두 점을 지나는 거잖아요, 여기 두 점을. 근데 y축 대칭이잖아. 그럼 반대편에 마이너스 알파도 이제 지나줘야 되니까 이 세 점을 이제 지나면서 y축의 대칭으로 그리려면 일단은 기본적으로 다항함수가 y축 대칭이면은 무조건 기울기가 0이거든요, 여기서. 기울기가 0. 이런 식으로 그려집니다. 그림 이런 식으로 그려줘야 돼. 이런 식으로. 이게 fx야. 이게 fx. 근데 이제 이걸 토대로 우리는 그 fx를 적분한 뭐 오차함수,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줘야 되잖아. 오차함수에 대해서. 이게 오차함수 개형을 한번 좀 대략적으로 좀 그려놔볼게. 개형을 이제. 대략적인 개형을 좀 그려봅시다, 일단. 그러면은, 기울기가 여기서는 이제 증가니까, 그래프 개형이 대략 이렇게 나오지 않을까? 여기서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증가했다, 감소했다. 감소하는데, 여기서 기울기 0을 찍었다가, 다시 감소해서, 이렇게 됐다가,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 거 맞니, 이거? 이런 식으로? 이거 맞니? 이런 식으로 그려지거든? 이 알파와 마이너스 알파 사이에서는 쭉 감소잖아, 쭉 감소. 잠깐 기울기 0이었다가. 이런 식으로 그래프 개형 그릴 수 있어야 돼. 근데 이제 그 다음 해석이 좀 어렵거든, 그 다음 해석이. GX 그래프 그려놨는데, 지금 이게 GX가 사실 정확히는 이 그림은 아니잖아. 왜냐면은, 이 F라는 함수를 이제 적분을 이제 한 건데, 적분을. 사실, 그냥, 이미 알려진 함수를 적분하면은, 적분 상수가 붙으니까 좀 평행 이동이 좀 되어 있을 수도 있잖아. 평행 이동이, 그지? 그것까지는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이지, 그것까지는. 평행 이동 되어 있겠지 하면서. 근데 아직 GX가 이제 확실히 특정되진 않았는데, 여기서 이제 X축이랑 만나는 점의 개수에 치역의 모든 원소의 합, 또 불연속이 되도록 하는 그때 K의 개수, 이런 걸 구하는 거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거? 그냥 그 가로로 선 하나 그어서 움직이는 거. 가로로 그냥 선 하나 찍 그어서? 자, X축이랑 만나는 점의 개수를 따져야 되는데, 이게 지금 X축에 정확히 어디에 그어지는지 몰라요, X축에. 그리고 이게 지금 HT잖아. T가 걸려있잖아, 여기 T가.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T가 왜 0이야? 네? GT? 여기 X에다가 T를 넣어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이제 GT가 0이거든요, GT가 0. GT가 0이거든? 그 다음에. T를 변수처럼 생각해가지고 옮긴다. 자, 봐봐. 여기 해석이 잘 돼야 돼, 이게 이제. GT가 0이니까 당연히 T,0이라는 점을 이 함수가 지나는 거란 말이야. T,0을. 이제 우리가 T를 좀 조절을 해줘야 돼, T를 이제 조절해주고 가면서 이제 X축과의 교점의 개수,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거를 좀 따져줘야 되는데, 이제 우리는 이제 HT라는 게 이제 사실은 자, 우리가 이거 실수 전체 구간에 대해서 이걸 이제 따졌을 때 그 교점의 개수 함수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따져야 되잖아. 그래서 T를 이제 마이너스 무한대인 상황으로 가정을 해가지고, 그 마이너스 무한대면 엄청 왼쪽에 있었겠지, 그지? 왼쪽에. 그래서 이제 T를 이제 뭐 여기서부터 가정을 해. 그런데 이제 그 T,0이니까, 그러면 여기가 지금 X축으로 그어지지 않니? 여기가 이렇게? X축으로? 이런 식으로 그어지지 않니? 그래서 T의 위치를 이렇게 실시간으로 조절을 해줘 가면서 이제 그 X축과의 교점의 개수가 몇 개인지, 그 다음에 교점의 개수가 뭐 달라지는 그런 순간에 대해서 확인을 해줘야 되는 거야. 그럼 지금 이 순간은 교점이 한 개밖에 없는 것이고, 교점이 한 개. 자, 그래가지고 저 HT라는 저 함수의 치역의 모든 원소의 합 따질 때 이제 지금 교점의 개수가 한 개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T를 이제 이렇게 점점 크게 해주다 보면은 이 점이 점점 이렇게 따라갈 거 아니야. 그리고 그 순간마다 X축을 그어가지고 확인하면 되죠. X축을 그어가지고. 그래서 교점의 개수가 달라지는 포인트만 생각해 주게 되면은 요 순간에 또 있지. 요 순간에 또 있습니다.
이때는 교점의 개수가 몇 개냐면 2개 맞니? 치역의 개수 2개짜리가 포함이 되고, 그러면은 지금 이게 교점의 개수가 지금 바뀌는 순간 아니야, 이게 지금. 그러니까 요 교점의 개수가 지금 바뀌는 이 지점에 카운팅을 해줘야 돼. 요때 이제 카운팅을 할 거야. 요때 M이라고 해가지고 카운팅을 할 거야. 계속 조절을 해 나가는 거지. T를 점점 크게 할 건데, 여기 지날 때 교점의 개수 바뀌니? 여기 지날 때? 이거 안 바뀌거든요? 자, 그래서 올라갈 때 안 바뀌다가 극대를 찍었을 때는, 그때는 몇 개야? 극대를 찍었을 때는? 요때는 이제 2개니까 요 순간에 대해서도 또 바뀌게 되지. 자, 이제 처음에 이제 1개였다가 2개였다가 그 사이에 3개였다가 여기선 2개였다가 T가 이제 이렇게 진행하게 되면은 다시 이게 내려오게 되는 거잖아. 교점의 개수가 3개로도 바뀌게 되는 순간이죠. 자, 그래서 이 사이에서 3개짜리가 존재할 수 있다. 그리고 이 극대를 찍었을 때가 교점의 개수가 또 달라지는 순간이다. 그래서 T가 이제 이렇게 타고 내려오지 않니? 이렇게 타고 내려오면서 계속 X축을 긋다 보면은 교점 3개 나오지 않니? 그래서 여기까지 왔을 때 여기서는 이제 내가 그어놓은 보동식이랑 똑같으니까 이때도 교점의 개수가 달라지는 순간이 되고, 타고 올라갔을 때 여기에 있을 때에도 교점의 개수가 달라지는 순간이니까 총 교점의 개수가 달라지는 순간이 몇 개? 4개 맞습니까? 4개? 이렇게 4개 맞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저 M의 개수가 4개다. 곱해서 24.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 거. 이렇게. 그래서 이제 요 해석이 좀 잘 돼야 돼. 요게 이제 GT가 이제 0이기 때문에 T, 0을 지나는 X축 선을 그어가지고 교점의 개수를 이제 실시간으로 확인을 하는 거야. 교점의 개수를. 이렇게 이제 확인하는 문제 이제. 좀 고민이 좀 필요하죠. 이거는. 이렇게 하시고. 190번. 자, 이것도 이제 그 기출 문제고. 한 3년 됐나, 이제? 기출 문제고. 자, 당시에는 이제 약간 조금 그 경각심을 좀 약간 일으키는 그런 문제였어요, 이제. 실수 전체에서 연속인 두 함수인데, 차함수를 이렇게 정의했고, 곱함수를 이렇게 정의했어. 그러니까 F의 G를 잘 곱하면은 얘가 되고, 잘 빼면 얘가 된대. FG의 조합을 잘 잡아야 되거든, FG의 조합을. 자, 한번 해볼까? F 빼기 G라는 건 결국에 뭐냐? X에 X-1. 그 다음에 fx, gx는 뭐냐? 마이너스 x제곱 x-1. 이게 빼서 얘가 만들어져야 돼. 조합을 잘해야 돼. 얘를 어떻게 조합하면은 뺐을 때 요게 나오나? 잘 조합해야 되거든? 저 어떻게 조합해야 될까, 저거? fg를 잘 조합을 해야 돼, fg를. 그럼 만약에 예를 들어서 f를 마이너스 x제곱으로 잡아, f를. 뒤에 있는 걸 g로 잡아. 그러니까 얘가 f고 얘가 g야. 빼면은 이거 나오니 이거? 이런 꼴? 안 나오거든? 지금 이 꼴은 상수항이 없는 꼴이야. 상수항이 없는 꼴. 상수항이 없게 얘를 잡아줘야 돼. 상수항이 없게. 아니면 상수항이 소거된다든지 그런 일이 벌어져야 되는데, 그렇게 잡으려면은 얘를 어떻게 선택을 해줘야 되냐면은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그 예를 들어서 x에 x-2로 뭐 하나를 이제 고르신 다음에 나머지 하나를 뭐 마이너스 x 이런 식으로 고르는 거야. 그러면은 x제곱 마이너스 2x에서 요 마이너스 x를 빼니까 요게 만들어질 수가 있는 거거든. 빼버리게 되면은 이렇게. 혹은 부호가 뒤집혀도 됩니다. 이렇게 만약에 돼버리면은 여기에 절대값 씌운 거니까 똑같이 나올 수가 있거든. 자, 그렇게 따지면은 결국에 이제 얘가 F, 얘가 그럼 G가 되어야 되는 거 아니야. 얘가 F고 얘가 G구나. FG, FG 이렇게 두 가지 가능성이 일단 있지. 두 가지 가능성이. 자, 그러면은 FG가 이미 그럼 특정되지 않나? F가 뭔지 G가 뭔지 특정되는데 굳이 이런 조건들 왜 줬을까? 이런 조건들? 웬만해서는 과하게 조건은 안 줍니다. 당연히. 과조건은 있을 수 없어요. 사실은. 최소한의 조건을 주지. 답을 내기 위해서 최소한의 필요한 조건만 주지. 과하게 조건은 안 줘. 왜 그럼 저게 가조건하고 저 F-를 왜 줬을까 저거? 뭐라고? 부호 뒤집고 움직여? 뭔지 결정한다. 부호를 어떻게 뒤집습니까?
둘 다 마이너스? 자, 봐봐. 이게, 그러니까 이게 그거야. 아니, 만약에 봐봐. 이렇게 생각이 흘렀을 때, FG가 딱 정해지는데? 근데 왜 굳이 이런 조건을 줬을까? 당연히 이거 FG는 다함수 아니니, 이거. 다함수는 당연히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고 미분 가능한 거 줬는데, 이런 조건 왜 주니, 굳이? 필요 없는데. 당연한 건데. 배운 건데. 왜 주니? 이런 과조건, 과학의 조건을 왜 주니? 뭔가 이제 이상함을 느껴야 돼, 이제. 이상함을. 뭔가 잘못했다라는 걸 느껴야 돼. 뭘 느껴야 돼? 네? 근데 사실 이거 우리 했었어. 기억나니? 했었어. 다 했던 것들이야, 얘들아. 작년에 이제 한 사람들 다 했던 거야, 이거. 응?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응? 뭐가 있을 수 있다? 이게 하나 연결된 게 아니라 이게 한쪽은 이거고 한쪽은 다른 함수고 함수가? 안 되는 걸 다 하면 분모에 들고 쓰면 해결이 되지 않을까? 깔끔하게. 자, 보자. 이거야. 이게 그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야 되는 거지, 이제.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야 되는 건, 그 무조건 F가 이 함수, 무조건 G가 이 함수가 아니라, F는 실수 전체에서 이 함수가 아니야. F는 상황에 따라서 취사 선택해야 되는 함수인 거야, F랑 G는. 자, F가 G보다 항상 커야 되잖아. 그럼 봐봐. 일단, 그 F-1이 음수래. F-1이 음수. F-1이 음수가 나올 수 있는 거는 있잖아. 일단, 이거거든, 이거. 얘거든. 얘는 일단 F-1이 음수가 될 수 있거든. 요거 맞니? 왜냐면은 이제 여기서 마이너스를 넣어봐. 이거 양수 잠깐만, 음수지, 음수. 아, 그럼 밑에 그림 맞죠, 밑에 그림? 자, 얘가 마이너스 1을 넣었을 때 음수 나오는 거 맞니? 음수 나오는 거? 이렇게 나오긴 한단 말이지. 그러니까 일단, 이 조건만 만약에 신경을 썼을 때에는, 일단 요게 일단 맞아, 요게. 그러면 저 그래프를 그린다. 저 그래프를. 자, 이렇게 그림이 그려집니다. 자,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리시고, 그 다음에 나는 이제 이 x라는 함수도 그릴 거야. x라는 함수. 그럼 x라는 함수를 그릴 때 이제 이 기울어진 정도도 한번 좀 신경 써보게 되면은, 기울어진 정도. 이제 이 함수는 이제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x니까 미분해 보시면은 마이너스 2x 플러스 2. 원점에서 기울기가 2지. 얘는 기울기가 1, 더 작으니까 이런 식으로 그어지지 않나? 이런 식으로. 좀 더 기울기가 작게. 이런 식으로 그어지게 되는데, 당연히 지금 F-1이 음수라고 했으니까 이제 요거로 이제 선택을 했고. 네? 연바이를 붙여 함수가 바뀐다는 게. 그쵸. 자,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무조건 F가 이 함수, 무조건 G가 이 함수가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는 함수인 거야. 구간별로 함수가 달라져야 돼. F는 항상 큰 함수로 내가 결정을 해줘야 되거든. 그럼 지금 이 두 함수를 내가 동시에 그렸을 때, 큰 함수를 F로 결정한다. 내가 지금 분홍색으로 칠하는 게 F인 거야. 이게 F인 거야, 이게 F. 그 다음에 내가 지금 이제 초록색으로 지금 내가 칠을 할. 자, 요 함수가 이제 Y는 GX인 거야. 요 함수가. 이렇게 함수를 구간별로 따로따로 정해버리면은, 지금 여기가 이제 0이고, 그 다음에 여기 만나는 점이죠, 만나는 점. 만나는 점은 이제 얘네들이 이제 같다라고 해서 나온 거니까, 해보면은 얘가 이제 몇이 나오냐? 1 나오니? 여기가 이제 2 나오고, 여기가 이제 1이 나오긴 할 거거든? 그러니까 0과 1 사이의 그 구간을 기점으로 해서 이 함수의 이 어떤 함수로 선택해야 되는지가 뒤바뀌게 되는 거지. 이렇게 구간별로 정의된 함수인 거야. 구간별로 정의된 함수. 그래서 이제 구간별로 정의를 했고, 그래서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다라고 이제 준 것도, 이게 막 끊어져 있는 막 이상한 괴상한 함수 생각하지 말라는 거야, 저게 이제. 괴상한 함수 생각하지 말고. 그래서 FG를 이렇게 설정하면 끝납니다. 이렇게. 구간별로 따로 다르게 정의된 함수야. 그래서 최종 적분은 이제 뭡니까? 0부터 2까지 F에 대한 적분이니까, F를 그냥 단순하게 적분할 수는 없고, 이 범위를 좀 나누어서 적분을 해봐야 되겠지. 범위를 나누어서. 그래서 0부터 이제 1까지는 2차 함수 부분이 되겠고, 2차 함수 부분.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X. 얘가 되겠고. 그 다음에 2부터 3까지, 1부터 2까지는 뭡니까? 여기에서는 이제 그냥 직선 구간에 해당되는 거니까, X. 요것만 적분해 주시면 되겠죠, 요것만? 해보면 됩니다.
그럼 이거는 또 사실은 이거 적분을 하는 것도 해보시면 마이너스 3분의 1에 x의 세제곱 플러스 x 제곱 1요. 그 다음에 얘는 이제 2분의 1에 x의 제곱이니까 2일 들어가 주시게 되면은 1 넣어서 자 3분의 2 나오네 여기. 여기다가 이제 이거 계산해 보시면 이거 2분의 3 나와. 그래서 6분의 몇이야 이거? 11인가?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6분의 11. 답이 그럼 몇 번이야? 답이 없네? 근데 네. 2차 예선할 때 그 넓이 공식 쓴다면 절반하면 되지 않아요? 지금 적분이 지금 그림상에서는 안 F. 그런데 1이 원래 저희 흡지점이 있어야 되잖아요. 지금 상황에서는. 그러니까 그냥 그 2차 함수 넓이 공식 6분의 거 쓴 다음에 2분의 1 여기 구할 때 지금 구해야 되는 넓이가 여기입니다. 여기 F 적분 아, 여기입니다. 그러니까 1이 원래 좀 흡지점이 있어야 되잖아요. 1이? 어디 곱치죠? 저 2차 함수 흡지점. 이참수 혹시 여기? 1? 여기? 여기? 뭐 그렇게 해도 되죠. 그쵸, 그렇게 해도 되죠. 자, 그런데 계산이 어디 갔네. 그러면은 계산하면은 8 6분의 최고차항에서 1이니까 절반. 근데 그렇게 해도 3분의 2 나오지, 그치? 그 다음에 이제 1부터 2까지 저 함수 f 나머지를 계산해 보시면 x 통분 잘못했다고? 그래? 6 하면은 3, 3, 9 4 13이네? 13 이렇게 6분의 13 네, 6분의 13입니다. 6분의 13 저 속이라고 저기 막 궤도가 다 위에 거가 달 수 있는 거예요. 밑에가 그러니까 저 지금 가능한 게 두 가지 경우가 있었잖아요. 네, 막 연석이라고 안 해서 막 이렇게 가는 갑자기 막 먹고 남들이 막 이렇게 가고. 아, 이렇게 뭐 이렇게 그런 함수를 뭐 생각해 볼 수 있긴 한데 근데 애초에 우리 고등 과정에서의 적분은 연속만 다루긴 합니다. 고등 과정의 적분은. 그래서 그런 거는 적분이랑 연관 짓지는 않을 거야. 적분이랑. 뭐 극대극소 따지는 우리 그 어제 미적분에서 했던 뭐 그 정도? 그런 건 할 수 있고 끊어진 함수는 보통 잘은 안 나오는 것 같아. 지금까지도 출제 요소가 많이 나오진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 문제. 192번. 이것도 이제 뭐 어렵지 않은 간단한 문제거든요. 간단합니다. 이것도. 자, 자, 이게 어렵지 않거든요. 자, 3차 함수를 적절히 평행 이동해서 절대값으로 접어 올렸을 때 미분 가능하지 않은 포인트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지. 미분 가능하지 않은 포인트가 두 개가 있다 이거지. 3차 함수를 적절히 평행 이동해서 절대값으로 접어 올려. 그러면은 저게 어떻게 생긴 3차 함수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뭐 이렇게 한번 해보자. 그냥 뭐 이렇게 해보자. 이렇게 뭐 이런 거 해보자. 그러면은 적절히 그 y는 t라는 직선을 잡아가지고 그 아랫부분을 접어 올려. 꺾이잖아. 그럼 그 t를 조절을 해. 그러면 꺾인 점의 개수가 달라지겠지. 이 t의 위치에 따라서. 근데 꺾인 점의 개수가 달라지는 포인트가 이 두 지점이다 이거지. 이 두 지점에서 꺾인 점의 그 포인트의 개수가 달라진다 이 얘기야. 그러면은 사실 우리가 그 y는 t를 그었을 때 꺾인 점의 개수가 달라지는 거 있잖아. 미분 불가능한 포인트. 기본적으로 그냥 이게 함수 그으면 상수 함수 그으면은 기본적으로 그 지점에서 꺾인단 말이야. 그러면은 꺾인 점의 개수가 변하려면은 어떨 때를 생각해 봐야 될까? 어떤 순간일 때 저 꺾인 점의 개수가 달라질까? 그 기준이 되는 순간이 있는데 극대극소가 기준이야. 극대극소가 극소를 지날 때와 극대를 지날 때에는 그 꺾인 점의 개수의 포인트가 달라질 거야. 요때는 지금 이제 한 개고 요때도 한 개인데 그 사이를 이제 그어주게 되면은 세 개가 돼버리는 순간이기 때문에 극대극소를 지나는 포인트에서 이 꺾인 점의 개수가 달라지겠지, 그지? 그러면은 이 t의 값이라고 주어진 것들은 이건 무슨 값이니 이거는? 저 t가 무엇을 의미하는 값이니? 저 t가 극대값 극소. 극대값 극소값. 그러니까 t가 이제 루트 3일 때 제가 이제 극대를 이제 뭐 이렇게 지나게 되는 것이고 이제 그 다음에 마이너스 루트 3일 때에도 저 함수 자체가 이제 극대나 극소를 이제 지나는 것이고 하는 거 맞습니까? fx 마이너스 루트 3의 절대값이든
아니면 fx 플러스 루트 3의 절대값이든 그게 접하는 순간인 거잖아. 그럼 얘네들이 극대 극소 값으로 잡혀야 돼. 극대 극소 값으로. 무조건 저러한 값들로 잡혀줘야 돼. 무조건 저러한 값들로. 그래서 여기서 극대가 루트 3, 극소가 마이너스 루트 3으로 잡혀줘야 돼. 마이너스 루트 3으로. 무조건 이렇게 두 개로 잡혀야 돼. 무조건. 극대 극소가 저렇게 두 개로 잡혀야 돼서 그 공식을 씁니다. 그 2분의 어쩌고저쩌고 공식 있잖아. 그것도 쓸 거야, 이제. 그러면은, 자, 2분의, 자, 절대값 A 해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 뭐,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을 이렇게 쓸 건데, 얘가 그러면 이제 2루트 3이네, 2루트 3? 이렇게 나오니? 2루트 3? 자,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2를 곱해주고 해주다 보면 어떻게 나옵니까, 얘가 이제? 4루트 3이 나오게 되거든, 4루트 3이.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이렇게. 그런데 이게 뭐, A도 미지수고, 알파, 베타도 이제 지금 미지수니까, 지금 저기 F-2라는 게 0이라고는 주어져 있어. F-2가 0. F2입니까? F2. 그러면은 F2가 0인데, 여기 극대가 지금 이제 여기가 알파, 루트 3. 여기 이제 극소가 베타, 마이너스 루트 3.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잖아. 그러면은, 일단 Y는 0이, 요거니까 Y는 0. 여기 어딘가에 마이너스 2가 있다 이 얘기지. 여기, 그냥 2가 있다 이 얘기지. 그냥 2가 있다.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 극대 극소까지는 좀 추론해 볼 수 있는데, 요것만 가지고는 뭐가 좀 안 나오는 것 같은데? 요것만 가지고. 이제 요거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곱함수의 절대값이 실수 전체에서 미분이 가능하대. fx랑 f2-x야. 얘가 이제 미분이 가능하대. 얘가. 요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지. 요거에 대해서. 자, 이거의 절대값이죠. 자, 이제 생각을 해보면은, f는 이제 봐봐. 일단은 지금 상황에 극대극소가 풀마 루트 3 사이에 변곡점을 지나는 이 x축이 있는 거니까, 교점이 기본적으로 3개는 있어야 돼, 일단. x축과의 교점이. 그러니까 얘는 0이 되도록 하는 그 근 있잖아. 3개가 있을 거란 말이야. 얘도 당연히 평행이동 적절히 하고 대칭이동 한 거니까 3개가 있지 않겠니? 기본적으로. 근데 기본적으로 그 절대값 함수가 뭐 미분이 뭐 가능하다, 가능하지 않다라는 걸 논하려면은 기본적으로 x축이랑 만날 때를 봐줘야 되잖아. x축 아래를 내려가면은 꺾여 올라가가지고 미분이 불가능하게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0이 되는 순간을 확인하는 거야. x축이랑 만나게 되는 순간. 확인을 하는데 이게 홀수 제곱이면 이 fx가 0이 되도록 하는 이 포인트들 있잖아. 얘가 만약에 그냥 이렇게 지나는 상황이면은 이게 홀수 제곱이니까 그러면은 당연히 그 포인트에서 미분이 불가능하지 않니? 그 포인트에서.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인수를 가져야 될까? 얘네가 이제 인수들을 짝수로 가져야 되지 않니? 짝수로. 총 0이 되도록 하는 그 인수는 6개야, 6개. 6개의 인수가 총 이제 있거든, 6개 인수가. 그런데 이제 이 상황이 지금 이제 봐봐. 일단, 이 3차함수 개형을 내가 일단 처음에 이렇게 잡고 들어갔는데, 뭐 이런 개형들 있잖아. 이런 건 당연히 안 되죠? 여기서는 미분 불가능한 포인트가 이제 이렇게 이제 안 나온단 말이지, 그지? 이렇게 안 나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개형이고,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0 되는 게 3개 나오게 되는데, 짝수 제곱들을 다 인수로 가져야 되잖아. 짝수 제곱들을. 근데 여기 마이너스 2라는 게 하나가 있어. 계속 마이너스 2래. 그냥 2가 함수값이 0이 되도록 하는 그 x, 2가 기본적으로 하나 알고 있잖아. x는 2. 그럼 얘를 무조건 어떻게 가져야 되니, 이거를 이제? 이거를? 무조건 짝수 제곱 중근으로 가져야 되지 않니? 근데 그 중근으로 가져야 되는 게 지금 이 분홍색이 x축이니까 뭐 여기 어딘지 모르겠지만 근을 하나 가졌어. 그럼 여기에서도 근으로 가져줘야 되는 거 아니야? x는 2를 근으로 가져줘야 되는 거 아니니? x는 2를. 그런 상황이지. x는 1을 근으로 가진다. 근데 사실 조금 머리 굴려보면은 이 얘네들 사이의 관계만 알면은 사실 바로 확인되거든. 이게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얘네들 사이의 관계? fx랑 f2-x 무슨 관계가 있지? 정확히 이게 무슨 대칭이야 이게? 이 두 함수는 이제 y는 fx랑 y는 f2-x 이거는 자 안에 있는 거
더해서 나누기 2 했을 때 일정한 상수가 나오면은 더해서 나누기 그럼 그 직선에 대해서 대칭이란 말이야. 대칭. x는 1 대칭성을 무조건 갖고 있다고. x는 1 대칭. 그러니까 이거인 거지. 얘가 x는 2를 근으로 가지는데 여기에서도 가져줘야 되는 거잖아. 얘도 그럼 2를 근으로 가지는 거 아니니? 2를 근으로. 그리고 이 얘네 둘이 이제 x는 1 대칭성을 갖고 있는데 그러면은 어떤 거를 또 가지고 있어야 됩니까? 0, 1, 2. 0, 1, 2. 그치, 0, 1, 2야. 1 대칭이니까 이제 얘네 둘이가 가지는 근은 총 중근으로 가져야 되잖아. 중근으로. 대칭성으로 중근으로 가지려면 사실은 0, 1. 이렇게 추가적으로 더 가져줘야 되는 거야. 0, 1, 2. 완벽하게 대칭이 나오게. 함수 fx가 그래가지고 봐봐. 이렇게 0, 1, 2를 가지면은 x는 1 대칭한 함수 있잖아. x는 1 대칭한 함수는 이거 뒤집으면 되잖아. 이렇게. 그러면 함수가 뭐 반대편으로 뭐 이렇게 나오지 않겠니? 그래서 여기서도 0, 1, 2 이렇게 나와야 되는 상황이야. 이런 식으로. 그래서 함수 fx는 어떤 식으로 좀 잡아줘야 되냐면은 최고차항 지금 모르니까 a라고 내가 지금 좀 잡아주시면 x, x-1, x-1 이런 식으로 지금 이제 잡혀야 되는 상황이고 그랬을 때 우리는 이제 사실 요거 가지고는 할 수가 없는 거야. 사실은.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크게 써먹을 수는 없고 근데 이제 극대가 되도록 하는 혹은 극소가 되도록 하는 값을 알고 있으니까 여기서 지금 이제 이런 상황이잖아. 0, 1, 2 이런 상황이잖아. 그러면은 뭐 극소를 확인해 보자. 자, 여기 x 값이 몇입니까? 1 플러스 3분의 루트 3. 이거 비율 관계 눈에 기억나니? 비율 관계? 그 변곡점 지날 때 비율 관계 기억나니? 1대 루트 3. 그거 한 번만 또 쓰면은 변곡점 지날 때에는 요게 이제 1대 루트 3 요 관계야. 요 관계. 이게 사선으로 그어져 있어도 똑같은 거야. 사선으로 그어져 있어도. 사선으로 만약에 그어져 있으면은 변곡점을 그냥 지나기만 하면은 그 평행한 접선에 대해서 생각해 주면 되죠. 평행한 접선에 대해서. 그랬을 때도 마찬가지로 이때도 1대 루트 3 이런 관계가 성립을 하죠. 이런 관계가 성립을 이제 할 것이고 이렇게 세로로 그었을 때 여기서도 1대 루트 3이 나오게 되더라. 이렇게 나오지? 네. 그래서 여기 1 플러스 3분의 루트 3입니다. 이 간격을 이제 고려했을 때 1 플러스 3분의 루트 3이야 이제. 저거를 이제 여태가 넣어주신 게 극소 마이너스 루트 3이다 라고 해서 계산하면 되겠다.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여기 하나 빠졌죠. a 1 플러스 3분의 루트 3 3분의 루트 3 마이너스 1 플러스 3분의 루트 3 해서 계산해 준 게 마이너스 루트 3이다 해서 그냥 적절히 잘 계산하자. 요거 합차 먼저 해주시게 되면은 3분의 1 마이너스 1 3분의 루트 3 a 마이너스 루트 3 해서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3분의 2 3분의 루트 3 a가 루트 3 해서 없애주고 플러스로 바꿔주게 되면은 a가 그럼 몇입니까? 2분의 9 나오겠지. 2분의 9 2분의 9로 이렇게 나오겠고 근데 사실 이게 위아래가 뒤집혀도 똑같니 사실? 사실 위아래가 뒤집혀도 뭐 달라지는 게 없거든요. 여기서도 달라지는 게 없어서 사실은 이게 정확히는 풀마가 맞아요. 풀마가. 그래서 두 가지 가능성이 사실은 있고 어찌됐든 F3 절대값 계산하는 거는 똑같이 계산됐고요. 그래서 F3 그러면은 2분의 9 3, 2, 1 해주면은 27 이렇게 확인해주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요거 보고 이 생각이 들어야 돼. x는 1 대칭에 보여야 돼. 이거 보고. 알겠지? x는 1 대칭에 보여야 돼. 그리고 이제 짝수 제곱으로 가지려면은 대칭으로 이제 가져야 되고 0, 1, 2를 반드시 가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마지막 한 문제 남았다. 마지막. 자, 이것도 이제 어렵진 않습니다. 어렵진 않고. 자, 이거 그냥 그동안 이건 많이 접하던 소지야, 이거는. 함수가 0과 2 사이에서는 이렇게 줬는데 근데 모든 실수에 대해서 이거 뭔가 주기 느낌 나잖아. 그런데 f라는 함수에다가 이만큼 평행 이동을 한 게 그 다음 모양이 나온다 뭐 이런 얘기거든. 이제 우리 아마 많이 그동안 접해봤던 그런 유형일 거야. 이게 지금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니까 좀 적용해 봐야 되는 거는
이거 0하고 2 넣었을 때 똑같이 나와줘야 되지 않니? 0하고 2 넣었을 때. 0하고 2 넣었을 때 똑같이 나와야 되는데, 근데 이제, 만약에 이제 0을 넣는다. 그럼 어떻게 나옵니까, 얘가 이제? 0 넣어주면은? 그럼 4 더하기 A 나오니? 4 더하기 A. 그 다음에 이제, 2 넣어주면 어떻게 나오니? 그럼 그냥 A가 나오니? 그럼 모순이 있네? 마이너스 3분의 1 들어가니까 마이너스 3분의 1? 어디? F2는 F0 마이너스 3분의 1 A잖아요. 위에 꼴로는 안 되니? 위에 꼴로는? 위에 꼴로는 안 되니? 모든 실수에서 연속이니까 위에 꼴로도 나와야 되지 않니? 위에 꼴로도? 왜? 왜? 꼭 그래야 해요? 왜요? 그래? 자. 고려를 한개 F 자, 자, 봐봐. 어차피 이거, 지금, 요 조건이 있지, 요 조건? 오케이. 자, 지금 이제 X가, 순간 착각해가지고, 양 끝값이 지금 같아야 된다라고 착각해서, 자, 지금 이제, F0이랑 F2 그 관계는 여기서 확인이 돼, 여기서. 그래가지고 일단, 위에서 이제 F0 계산해보시게 되면은, 4 더하기 A. 그 다음에 이제 F2 계산해보시면 A가 나오게 되고, 네, 밑에서도 이제 X에 0 넣어가지고 계산해 볼 수 있어. F2는 F0 마이너스 3분의 1A 나오니까 사실 이런 것들 그냥 다 대입해버리면은 A가 나오거든요. 그냥 나와요, 그냥. 그래서 A는 자, 4 더하기 A에서 마이너스 3분의 1A로 이렇게 나오게 돼서 A를 여기서 소거시켜 줄 수가 있고 넘겨서 아마 A를 구해보시면 12가 나옵니다. 12. 여기 12가 나옵니다. 12가 나올 거야. 그래서 이제 이걸 토대로 이제 이 함수 f가 이제 좀 어떻게 그려질지 한번 좀 유추를 해보고 그래프를 그려주면 되거든. 함수 fx는 완성했어. fx는 지금 이제 뭐냐? x 플러스 1에 x 마이너스 2의 제곱에 플러스 12. 그 다음에 이제 나조건에서 여기 a가 지금 이제 10이면은 11을 여기다 넣어. 그러면 fx 플러스 2는 fx 마이너스 4 이런 식으로 나오지 않니? 그 이만큼 평행 이동하면은 마이너스 4만큼 내려가는 거잖아요, 그지? 그걸 감안해서 그냥 저 함수를 그냥 그려보면 됩니다. 저 함수를. 사실 그릴 필요도 없고, 근데 적절히 근데 좀 그리긴 해줘야 돼. 어떤 식으로 생겨 먹었는지를 좀 판단하고, 그 X축, Y축으로 둘러싸인 넓이 판단하면 되거든요. 자, 봐봐. 일단 0부터 2 사이의 구간이야. 지금 이제 2 넣어주면 12가 나와. 0 넣어주면은 좀 더 큰 값이 나오거든요. 0 넣어주면 몇 나옵니까, 이거? 16 나오나? 그러면은, 저게 지금 함수가 어떻게 그려지게 되는 거냐면은, 만약에 이제 이것만 내가 신경 쓰게 되면은, 요거만. 마이너스 1은 그냥 지나는 거, 2는 이제 이런 식으로 지나는 거니까. 자, 여기서, 자, 0은 이제 대략 한 어느 정도 이제 그려졌을까? 0은 이제, 이렇게 그려주면은 0, 1. 이제 이, 감소하는 구간에 대해서 지금 그림을 그리는 거거든. 감소하는 구간. 비율 관계를 좀 적용해서 정확히 만약에 그림을 그리면 저 0과 2 사이는 감소하는 구간이야. 정확히는 극대에서 극소로 진행하는 방향이거든. 그래서 처음에 16이라는 함수값을 찍었다가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12로 내려오게 되는 거지. 12로. 이렇게 내려오게 되는 거지. 그러면은 얘를 이제 이만큼 평행 이동하면 또 4만큼 뭐 내려온다며. 그럼 여기 16이 이렇게 여기로 옮겨진 거 아니야. 16이. 여기 2,12는 이렇게 또 내려가지 않았겠니? 그걸 감안해서 그리면 되겠지, 그지? 감안해서. 그래서 또 그린다. 이런 식으로 그려주면은 8. 또 그린다. 그러면은 여기 4. 또 그리면은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가 0 되면서 여기가 이제 포인트들이 어떻게 되냐. 4, 6, 8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 맞네. 이런 식으로 함수 그려지네. 이런 식으로. 네.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는 이제 사실 이 초록색 부분은 이제 다 같은 넓이죠. 같은 넓이죠. 그렇게 해서 정사각형의 개수 세가지고 넓이 몇인지 요거만 계산하면 되지. 잘 계산합시다. 네? 그래서 이렇게 싹 그으면은 위아래 튀어나온 부분과 들어가는 부분이 딱 맞을 것
것 같은 아, 그래? 그 느낌적인 느낌이. 그래? 자, 그러면 여기서 봐봐. 그럼 여기서, 자, 이게, 자, 원래는 그러면 봐봐. 원래는 이제 이거 적분 다 해가지고 곱하기 4. 그러니까 이제 이거지. 해가지고 이거 곱하기 4. 더하기 곱하기 6. 이렇게 하면 되니? 이런 식으로. 얘는 이제 2, 4, 8이니까 얘는 이제 8, 6에 48. 요거는 이제 사실 그냥 이 함수를 적분하면 되는데 이게 0부터 2까지 적분하는 거잖아. 0부터 2까지, 그지? 뭐 적분식 써서 뭐 해보면 되긴 하는데 0부터 2까지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2의 제곱만 이것만 해야 되지? 요것만. 그치? 10인데 여기서 하면 안 되지? 필요한 부분을 적으니까. 근데 이제 이거 뭔가 대칭일 것 같은 느낌이 드니, 이거? 대칭일 것 같은 느낌이? 어떻게 되니, 이게? 자, 확대해서 그려본다, 확대해서. 여기서 이렇게 내려갔다가 변곡점 이런 식으로? 네. 그러면은 지금 여기서 변곡점 중간 그어주게 되면은 이렇게 이어주면은 이게 뭔가 대칭해가지고 이제 여기 메꿔질 수 있니, 이거? 그럴 것 같은. 그럴 것 같네? 뭔가 그러면 여기가 딱 사실 이어져야 되지 많이 맞네, 이게? 이어져야지만이? 그럼 이렇게 이어지게 되면은 그냥 삼각형 넓이네, 삼각형 넓이. 그러면은, 몇 퍼센트? 100%? 네. 그렇게 하는 게 이제 사실은 완벽하다. 이게 그래도 이렇게 일부러 준 것 같아. 이렇게도 한번 계산해 볼 수 있게. 준 것 같고. 이렇게 물론 안 줄 수도 있지. 막 이상한 부분 구하라고 할 수도 있으니까. 그럼 만약 이렇게 해보게 되면은 이거는 그냥 그 삼각형의 넓이의 절반이니까? 절반? 절반인가? 이 사각형의 넓이의 절반? 삼각형이 하나, 둘, 셋, 네 개 있으니까 얘는 그냥 사실상 얘 두 개 있는 셈이네, 두 개 있는 셈. 그러면은 얘가 아까 8이었으니까 계산해버리면은 그럼 몇입니까? 64입니까? 저거 전체 큰 사각형으로 봐서 그쵸. 그렇게 해도 되죠. 크게 보면은 이제 8 곱하기 16 나누기 2 이렇게.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다.